자, 행렬의 곱셈을 선생님 설명할게요. 행렬의 곱셈은 너희가 좀 어려워해요. 왜냐면 이게 좀 상식적으로 좀 납득이 잘 안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 자, 무슨 말이냐면 더하기 같은 경우 있잖아. 합 같은 경우에 너희가 생각한 것과 굉장히 좀 부합합니다. 일행 일렬의 성분은 각각의 일행 일렬의 성분을 더해서 맞지? 새로운 이 합의 행렬에 일행 일렬 성분이 된 거고, 다시 일행 이열 성분끼리 더해서 요 합 행렬에 일행 이열 성분을 한 거죠. 그 다음 다시 이 둘 더해서 여기 적고, 맞지? 이 둘 더해서 여기 적으면 돼요. 그래서 더하기 같은 경우에는 너희가 그렇게 어렵게 느끼지가 않거든. 근데 곱하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일단 뭐 학생들한테 그냥 질문을 하잖아. 그러면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1 곱하기 5. 그 다음 2 곱하기 6. 맞지? 더하기 했던 것처럼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라 하는데, 자, 결론만 얘기할게요. 이거 아닙니다. 이거 아니라 따르게 정의를 하거든. 그리고 선생님, 이게 아니라 왜 이렇게 복잡하게 정의를 하나요? 라고 물어보면은 이게 잘 맞아 떨어져서 그래. 뒤에 원래 이게 다 하나하나가 우리가 수를 직사각형 모양으로 이제 연결한 것에 불과하지만 얘네들의 의미를 가져야 되잖아요. 이 곱한 것이. 그러려면은 이렇게 단순하게 곱해서 해서는 안 되고요. 선생님 여기 한번 지금 일단은 정확하게 그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여기서 곱하기를 바로 한번 정의를 보여줄게. 자, 앞에 행 보이죠? 여기 행이 2개 있죠? 뒤에는 열이 2개 있습니다. 맞니? 자, 이렇게 열이 2개 있어요. 자, 어떻게 할 거냐면요. 앞에 행과 뒤에 열을 이렇게 선생님이 한번 그어 볼게요. 그럼 여기 이렇게 4개의 칸이 나오죠. 요 만나는 교점이 이렇게 4개가 나온단 말이야. 자, 요 하나하나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자, 요거 보입니까? 노란색 1행, 뒤에 있는 1열 보이지? 이 둘의 개수가 지금 몇 개 있죠? 2개 있잖아요. 1행에 있는 성분의 개수가. 1열의 개수가 2개 있잖아요. 이 둘을 순서대로 곱하고 더합니다. 그러니까 1 곱하기 5, 2 곱하기 7을 더하세요. 자, 1 곱하기 5, 2 곱하기 7을 해서 이 둘을 뭐 한다고? 더한 값 있지. 실제로 계산하면 14, 5니까 얼마가 됩니까? 19가 되겠죠? 그래서 19가 이 1행 1열의 성분인 거예요. 좀 복잡하지? 맞지? 그냥 단순하게 그 자리에 있는 것끼리 곱해서 더하는 게 아니죠. 자, 그리고 만약에 여기 있는 1행 2열 성분이 궁금하다 하면 앞에 1행 뒤에 2열 곱해서, 자, 노란색 파란색 보이죠? 이들을 곱하고 이들을 곱해서 둘을 뭐 하세요? 더하면 돼요. 그래서 1 곱하기 6, 2 곱하기 8 되겠니? 그래서 이거는 8이 16에 6을 더했으니까 22가 되는 거죠. 다시 여기, 자, 여기 3, 5를 곱하고 그 다음에 4, 7을 곱해서 더하면 됩니다. 그래서 3 곱하기 5, 4 곱하기 7 되겠니? 그 다음 마지막으로 요거 앞에 2행 뒤에 2열. 자, 3 곱하기 6, 4 곱하기 8 3 곱하기 6, 4 곱하기 8을 한 다음 둘을 다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바로 행렬의 곱을 선생님이 한번 보인 거야. 되겠니? 자, 일단 선생님이 그냥 한 가지 사례를 통해서 보였는데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을 해볼게요. 자, 여기 보다시피 앞에 있는 행렬을 A, 뒤에 있는 행렬을 B라고 했을 때, 자, 앞에 있는 행렬은 뭐가 중요하냐면은 행이 중요해요, 행. 뒤에 있는, 곱할 때, 뒤에 있는 거는 열이 중요합니다, 열. 그래서 뭐, 외울 때는 행, 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행, 열 되겠지? 그래서 앞에 I 행과 뒤에 J 열이 있으면은, 바로 이 곱한 행렬 입장에서 뭐가 된다고? 자, IJ 성분이 되는 거예요. 자, I 행, J 열에 있는 성분, 요게 된다고. 그러니까 얘네들끼리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한 거 있지? 걔네들은 요 하나의 성분밖에 안 된다고. 이해되겠니? 계산해서. 자, 그러면 요런 문제가 생겨요. 행렬의 곱셈이 무조건 잘 정의되나? 라고 했을 때 봐봐. 선생님 여기 오른쪽 예를 들었는데, 자, 선생님 앞에 행, 뒤에는 열 이렇게 해볼게. 자, 지금 같은 경우에 보세요. 얘를 곱해서 이제 더하려고 하는데, 자, 앞에 행, 이거 1과 7을 곱하고, 2와 8을 곱하고, 3하고 곱할 게 없잖아. 맞지? 그러니까 이거는 아예 행렬의 곱이 정의가 안 되는 거야. 즉, 앞에 있는 행에 있는 성분의 개수와 뒤에 있는 열의 성분의 개수가 같아야 되거든. 자, 이걸 어떻게 체크를 하냐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얘는 2행 3열, 그러니까 2x3 행렬이죠. 얘는 2행 1열이죠. 이 행렬만 보면. 그렇지. 이 둘을 곱할 때 반드시, 자, 얘 입장에서는 얘가 지금 3개 있는 이유가 이게 열이 3개라서 그런 거고, 얘 성분이 2개인 이유가 이 열에 2개인 이유가 여기 행이 2개 있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2개의 숫자가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같아야 돼요. 같아야 얘가 뭐가 된다고? 곱셈이 정의가 됩니다. 그러니까 행렬의 곱은 아무 때나 정의가 되는 게 아니야. 알겠지? 지금처럼 그러니까 두 곱을 적었을 때,
자, 앞에 것의 행렬을 행과 열을 적고 뒤에 있는 행렬에 행과 열을 적었을 때 앞에 있는 것의 열과 뒤에 있는 것의 행의 개수가 같아야지만 이게 정의가 돼요. 그러니까 얘는 아예 곱하기 같은 걸 물어볼 수가 없는 거예요. 되겠니? 그럼 선생님 만약에 밑에 이렇게 적으면 얘는 앞에 행이 몇 개 있죠? 2개, 열은 3개 있죠. 즉 2 곱하기 3행열이고 얘는 앞에 있는 행이 3개, 열이 1개죠. 3 곱하기 1행열이죠. 자, 그러면 얘랑 뭐하지? 계산 결과 같죠? 같단 말이야. 그러면 자, 이것뿐만 아니라 여기 남아있는 2, 1 보입니까? 자, 이 결과는 뭐가 되냐면 2 곱하기 1행열이 돼요. 실제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여기 행이 지금 2개 있죠. 그 다음 열이 지금 1개 있어요. 뒤에는. 자, 이 둘을 자, 행, 열 이렇게 해서 자, 격자점에서 만나는 점이 여기 2개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2개의 숫자를 적을 수 있는 거야. 어떤 숫자? 자, 노란색 1 곱하기 7, 2 곱하기 8, 3 곱하기 9 되겠니? 1 곱하기 7, 2 곱하기 8, 3 곱하기 9 되겠습니까? 자, 이 3개를 더해서 적으면 이거 어차피 하나의 숫자죠. 다시 자, 밑에 4 곱하기 7, 5 곱하기 8, 6 곱하기 9 되겠니? 4 곱하기 7, 5 곱하기 8, 6 곱하기 9 되겠습니까? 그래서 얘가 하나의 숫자를 여기 적히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 결과 이거 2개를 얘랑 얘를 계산하면 자, 몇 바이 몇 2x1 행렬이 나온다. 2행 1열 행렬이 나온다는 것도 이렇게 앞에 있는 행렬과 뒤에 있는 행렬에 조사를 먼저 해주시면은 결과가 바로 나옵니다. 이게 곱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몇 행 몇 열 행렬이 나오는지 되겠죠. 그래서 얘도 한번 체크를 해볼까? 얘는 2행 3열 되겠지. 그 다음 얘는 뭐예요? 하나, 둘, 셋. 그렇죠. 3행. 얘는 2열. 맞습니까? 따라서 이 둘이 같죠? 그러니까 곱이 잘 정의되겠고, 그 결과는 몇 행 몇 열이 나온다고? 예, 여기 있는, 네, 2행, 2열 행열이 나옵니다. 되겠지? 2x2가. 자, 실제로 선생님 한번 선을 꼽을까요? 이렇게 2개. 그 다음, 이렇게 2개. 맞습니까? 그래서 앞에 행 2개와 뒤에 열 2개. 체크를 해서 만나는 교점들 있지? 이 교점 하나하나에 뭐가 된다고? 성분이 쓰인다고. 자, 이 성분은 뭐니라고 물어보면 얘네 셋을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됐니? 여기는요. 자, 얘랑 노란색, 초록색을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이렇게 써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87페이지에 보면 자, 고백 사례들이 여러 개 있죠. 자, 이 사례들은 앞에 했던 것처럼 선생님 일단 정의가 되는지부터 볼게. 자, 이 행렬은 보죠. 1행 2열 행렬이죠. 그래서 1행 2열이고요. 얘는 뭐예요? 뒤에 있는 것은 네, 행이 지금 2개 있고 열은 1개 있죠. 그러니까 2행 1열 행렬이지. 그러면 이 둘을 곱한다고 했을 때 자, 조사해야지. 자, 이 가운데 있는 얘네 둘이 같죠? 그러면 정의가 되고 몇 행 몇 열 행렬이 나온다고? 네, 1행 1열 행렬이 나옵니다. 그럼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자, 여기 앞에 거는 행, 뒤에는 열이 중요하잖아. 그래서 지금 보다시피 A와 X를 곱하고 B와 Y를 곱해서 더한 것들이 여기 적혀 있습니다. 되겠니? 그 다음 2번, 뭐 3번, 4번, 5번도 있는데 여기는 선생님 뒷페이지에 있는 문제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할게. 요거 일단은 조금 앞에 눈여겨두시고 자, 이제 630번에 있는 문제를 통해서 각각에 대해서 한번 행렬의 곱이 정의가 되는지 정의가 된다면은 예, 계산을 통해서 행렬을 직접 구해보자 이거예요. 자, 앞에 있는 행은 뭐가 중요하다고? 행렬은 뭐가 중요하다? 행이 중요하다고. 뒤에 있는 건 뭐가? 네, 열이 중요하다고 했죠. 자, 마찬가지로 밑에도 선생님 먼저 꺼볼게. 여기는 행이 중요하고 얘는 뭐다? 열이 중요하다고 했죠. 그랬을 때 곱이 잘 정의되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 자, 이 앞에 있는 행에 있는 거 있지? 성분의 개수가 얘 개수가 맞아 떨어져야 돼요. 자, 여기 하나 맞아 떨어지죠. 개수가 이게 어긋나면은 정의가 안 돼. 지금 같은 경우에도 노란색의 행의 개수와 열의 개수가 같죠. 그러니까 요거는 2개, 얘도 2개 맞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곱이 잘 정의가 되는 거예요. 자, 굳이 선생님 적자면 얘가 이렇게 되겠지? 그렇죠. 1행 2열이죠. 앞에 있는 거는 1행 2열 행열이고요. 뒤에 있는 건 뭐예요? 자, 행이 2개, 열이 1개 있죠. 그래서 2행 1열 행열이잖아. 그래서 앞에 있는 열과 뒤에 있는 행이 같으니까 이게 같으면 사라지면서 1행 1열 행열이 계산 결과가 나오겠다. 실제로 이걸 계산해 볼까요? 자, 2 곱하기 마이너스 1 그리고 3 곱하기 4 맞지? 그 둘을 더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 계산하면 뭐가 되죠? 마이너스 2 플러스 10이니까 네, 10이죠, 10. 그래서 얘는 1행 1열 행열이 나오고 그 성분은 그냥 10이 되는 거예요. 다음 얘는 1행 2열 행열이죠. 자, 얘는 뭐예요? 2행 2열 행열이죠. 그래서 이게 같으니까 행열의 곱이 잘 정의가 되겠구나. 자, 그러면 계산 결과가 뭐가 나온다고? 네, 1행 2열 행열이 나옵니다. 실제로 여기 노란색 선, 여기 빨간색 선 2개를 끄게 되면은 여기
교점 있죠. 교점 두 개 있잖아. 그러니까 이 성분이 여기 하나 나온다는 뜻이야. 자, 이 성분은 뭐지? 자, 여기 있는 앞에 있는 1 곱하기 4, 3 곱하기 되겠니? 1 곱하기 4, 3 곱하기가 되는 거고요. 또 뒤에 있는 성분은요. 자, 앞에 있는 행과 뒤에 있는 2열 되겠지? 1 곱하기 5, 3 곱하기 7. 1 곱하기 5, 3 곱하기 7. 자, 여기 좀 칸이 좀 벗어났는데 어쨌든 계산을 하자면 여기가 4, 6, 10이 되겠죠. 그 다음 여기는 뭐가 되지? 5, 21 해서 26이 되겠죠.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지금 1행 2열 행렬이 되는 거예요. 여기 되겠지. 그래서 얘가 답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여기는 앞에 행이 중요하죠. 곱해서는 앞에는 행, 뒤에는 열 되겠죠. 자, 얘는 2행 그 다음 1열 행렬이죠. 맞니? 얘는 2행 1열 행렬이고 뒤에 있는 얘는요. 그렇죠. 1행 2열 행렬이죠. 맞습니까? 따라서 얘는 1, 1이 같아서 얘는 행렬의 곱이 잘 정의되고 그 결과 뭐가 됩니까? 네, 2행 2열 행렬이 나올 겁니다. 2x2가 나올 거예요. 되겠니? 자, 계산해볼까? 자, 얘랑 곱해서 한번 결과를 적어봅시다. 자, 그럼 자, 얘들 곱하면 얼마가 되죠? 2, 3은 6 바로 적을게요. 그 다음 이렇게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네, 2 곱하기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2 되겠니? 다시 이들 곱하면요 1 곱하기 3 그 다음 여기는 1 곱하기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1 되겠죠. 그래서 2행 2열 행렬이 이렇게 나오게 된다. 자, 다음 7번도 볼까요? 사실 우리가 많은 문제에서 푸는 행렬은 지금처럼 7번하고 8번, 7번, 9번이 있지. 이 행렬의 형태를 많이 풀게 됩니다. 자, 여기 앞에 곱한 입장에서 앞에는 행이 중요하죠. 뒤에는 뭐가? 열이 중요해요. 곱할 때는. 그래서 행, 열. 자, 앞에는 2행. 열은 몇 개 있죠? 지금처럼 2개 있죠. 그래서 2열. 자, 뒤에는 지금 행이 몇 개 있죠? 2개 있고요. 그 다음 열이 몇 개 있지? 1개 있죠? 그래서 선생님 지금 체크하는 건 뭐다? 역시 곱이 잘 성립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네, 같으니까 잘 성립하지. 그러면 나오는 결과가 뭐다? 네, 2x1 행렬이 되겠네요. 되겠니? 자, 그러면 이거 계산해보자 이거죠. 실제로 얘가 될 거라고 잠깐 추측을 했고 계산해보면 자, 순서대로 앞에 있는 행과 뒤에 있는 열에 순서대로 각 성분 곱하고 나오면 됩니다. 자, 2하고 4를 다 곱하면 얼마죠? 8이죠. 이거 바로 적을게. 그 다음에 1 곱하기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2죠. 되겠니? 그 다음 다시 자, 여기 있는 2행과 여기 있는 1열 순서대로 곱합니다. 1 곱하기 4 3 곱하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 되겠습니까? 자, 이거 산수만 해서 적으면 6 그 다음 여기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처럼 2행 1열 행렬이 나오고 성분은 6 마이너스 2가 되겠다. 자, 다음 여기도 볼게요. 앞에 곱할 때 행 뒤에는 뭐 열에 밑줄 치세요. 자, 그럼 얘는 이렇게 되겠네. 행 그렇지? 열. 그래서 2x2가 나올 거라고 예측이 됩니다. 실제로 한번 확인해 볼까? 얘는 2행 2열 행렬이죠. 맞니? 여기 행이 지금 2개 있고 여기 열이 또 2개 있거든요. 그 다음 여기도 행이 몇 개 있어요? 2개 있고요. 열이 몇 개 있죠? 2개 있죠. 되겠니? 그래서 얘 둘이 같아서 없어지고 해서 뭐가 되는 거지? 네, 2x2가 됩니다. 됐나? 자, 그러면 이둘 곱하면 얼마가 됩니까? 네, 16. 얘는 마이너스 4. 16 마이너스 4 해서 뭐가 되죠? 12가 되죠. 그 다음 얘는 뭐가 돼요? 곱하면 8 곱하기 0, 0. 얘는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3이니까 3이지. 그래서 바로 3이라 적을게. 계산 같은 경우는 지금 좀 생략을 했어요. 위에서 많이 했으니까. 자, 여기는 2 곱하기 3, 6이고 5 곱하기 4, 20이죠. 6 더하기 20에서 얼마지? 26이 될 거고요. 그 다음 여기는 0 곱하기 3에서 0, 여기는 마이너스 15 해서 마이너스 15가 적히면 되겠습니다. 어때요? 계산도 지금 선생님 생략했거든. 왜냐면 얘들을 곱하고도 하고 되겠니? 곱하고도 하고 그래서 요 계산을 굉장히 자주 하게 될 거야. 이거랑 이거 두 개를. 그래서 얘는 지금처럼 좀 숙달을 시켜야 돼. 자, 앞에 개념 설명을 이제 끝냈고 이제 필수 예제로 바로 들어갈게. 자, 요 두 행렬을 뭐 했다고? 곱한 거죠. 얘는 곱하기 기호가 생략되어 있는 거거든. 이 곱한 것이 자, 같다 이거야. 우변에 있는 거랑. 자, 이 행렬은 지금 실수배 2배 했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행렬을 더했다 이거지. 자, 실수배하고 합은 이전에 배웠던 거니까 자, 좌변에 있는 얘부터 곱하기부터 좀 처리해 봅시다. 자, 선생님이 곱할 때는 앞에는 행이 중요하고 뒤에는 열이 중요하다 했죠. 그래서 선생님 행에다가 열에다가 일단 밑줄 끌게. 자, 그런데 지금은 색깔을 좀 다른 걸로 할게요. 앞에는 딱 똑같은 걸로 했는데 자, 그래서 이렇게 선을 그었어요. 그러면 그 결과 나오는 게 자, 요렇게 선을 긋고 그 다음 여기도 선을 긋고 해서 결국에는
요 4개 있잖아요. 요 4개의 성분이 채워질 거다 이거지. 되겠지? 그럼 이 성분은 어떻게 채워집니까? 네. 여기 있는 노란색과 보라색 보이지? 자, 이 행을 따라가면서 성분이 2개 나오고 열을 따라가면서 2개 나오잖아요. 순서대로 얘네들을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면 됩니다. x제곱 더하기 y제곱 되겠니? 자, 이번에는 여기 요거 갈게요. 1행과 2열. 그래서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면 되는데 이게 0이지. 그리고 여기는 xy. 됐니? 그 다음 여기 2열하고 2행하고 1열. 그래서 2x 1y, 2x 1y 되겠죠. 2x 더하기 y. 그 다음 여기는 0, 그 다음 여기는 1, 0, x. 2 곱하기 0, 1 곱하기 x. 그래서 여기는 x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좌변이 이렇게 나왔고요. 자, 우변은 여기 더하기니까 요 실수배부터 먼저 넣어줄까? 그럼 여기 각 성분을 실수배 곱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다. 자, 여기는 20이 될 거고요. 그 다음 여기는 12-2x. 여기 2배 하면 6이고 얘는 0이죠. 되겠니? 그래서 앞에 있는 행렬이 이렇게 되고요. 뒤에 있는 행렬과 더한데, 자, 더하기는 그냥 각 성분끼리 더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20과 5를 더해서 25가 되고, 얘는 2x-2x에서 사라지면서 12만 남겠네. 그 다음 여기는 6하고 4를 더해서 네, 10이고요. 0하고 x 더해서 x가 되겠죠. 자, 그 다음 행렬의 상등이네요. 두 행렬이 같대. 두 행렬이 같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부합하기 때문에 기억하기 쉽죠. 뭐예요? 각 성분이 같아야 돼요. 완전히 같은 두 행렬이 같다는 것은 누가 누군지 구분이 안 된다는 거잖아. 그 얘기는 얘랑 얘랑이 같고요. 얘랑 얘랑이 같고 얘랑 얘랑이 같고 얘랑 얘랑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맞니? 그럼 식이 몇 개 나옵니까? 하나, 둘, 셋, 4개가 나오는데 좀 간단한 식부터 볼까? 자, 여기 보입니까? 이게 1차식이니까 간단하잖아. 2x 더하기 y가 10이래요. 그리고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5고요. 그 다음 여기는 xy는 12죠. 자, 식이 지금 3개 있는데, 자, 얘는 1차, 얘는 2차, 얘도 2차잖아. 자, 1차를 2차에 뭐 하면 되겠지? 네, 대입하면 되겠죠. 연립할 때 1차, 2차 나왔을 때는 요거 두 개 2차, 2차 하기보다는 되겠니? 그래서 얘를 y는 10-2x를 고칠 수 있으니까 여기 y 대신에 이거 넣어줍시다. 되겠니? 그래서 x에다가 10-2x가 되겠죠. 는 12가 되고, 자, 2차 방정식 볼게요. 자, 2x 제곱이지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10x 마이너스 12가 0이 되고요.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해서 일단 부호 바꾸고, 그 다음 2로 또 나눠도 되네요. 그래서 여기는 5, 여기는 6이 되겠네. 자, 그러면 얘는 인수분해가 깔끔히 하게 되죠. 뭐 x-2, x-3으로 인수분해 되겠네요. 자, 그럼 여기서 x가 2 또는 3이 나오죠. 맞니? 자, 선생님 지금 이 둘을 연립해서 풀고 있거든요. 따라서 요 2라는 것을 여기 대입해도 되고 여기 대입해도 되는데, 여기 대입할게. 2를 대입하면 얼마지? 네, 10 빼기 4니까 6이 될 거고요. 이때는 x에 3을 대입하면은 10 빼기 6이니까 4가 되겠죠. 자, 그럼 둘 중에 누가 맞느냐 이거지. 자, 우리는 이거 3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애를 원하는데 지금 일단은 이 둘만 풀어본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나온 결과를 이 세 번째 식 있지, 얘한테도 대입해서 만족하는 걸 찾자 이거예요. 자, 제곱해서 더했던 얘는 얼마가 됩니까? 얘 제곱해서 더하면 4 더하기 36이잖아. 즉 40이 돼요. 맞니? 따라서 우리 여기 25의 조건에 부합하지 않잖아. 맞지? 그래서 얘는 안 되는 거예요. 자, 대신에 얘는 어때? 여기 대입해볼까? 제곱해서 더하면은, 그쵸? 3의 제곱, 4의 제곱. 맞니? 25가 되는 거 맞죠? 그래서 얘가 우리가 조건에 부합하는 애고, 우리가 원하는 답이 되는 거예요. 되겠니? 자, 9번도 되게 중요합니다. 9번은, 굉장히 자주 나오는데, 왜 그러냐면, 여기서 어떤 행렬이 있는데, 거기에, A, B를 곱했더니 1, 2가 나왔고요. CD를 곱했더니 1하고 마이너스 1이 됐대. 그때 A에다가 2A 더하기 3C, 2B 더하기 3D라는 것을 곱한 행렬의 값을 구해봐 이거죠. 그러면 여기서 A라는 행렬 있지. 이 A라는 행렬이 도대체 뭐길래? 자, 얘는 2차 정사각 행렬이니까 2x2죠. 2x2니까 이 성분, 1행 1열 성분, 1행 2열, 2행 1열, 이거 모르잖아요. PQRS 해가지고 여기에 넣어서 PQRS를 다 찾아야 되나? 그래서 행렬 A를 찾아야 되나? 그러기에는 너무 문자가 많아지거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메인 아이디어는 뭐냐면, 이 행렬 A를 뭐 하지 않더라도, 이거를 구하지 않더라도 요 문제의 답만 짠 하고 찾아낼 수 있거든. 그게 왜 가능하냐면, 자, 그래서 어떤 아이디어를 쓰는 거냐면, 여기 구하고자 하는 것과 내가 알고 있는, 이미 알고 있는 거죠. 얘는 알고 있는 거. 이 둘 사이에 관계를 보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2A 플러스 3C. 자, A는 여기 있고 C는 여기 있잖아. 그러면 잠깐만. 그리고 B, D.
2b 더하기 3d. 오? 잠깐. 자, 무슨 말이냐면 여기 구하고자 하는 2a 플러스 3c 보이죠? 그리고 2b 플러스 3d가 있는데 이게 알고 있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문제 풀 때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로 가잖아. 근데 지금은 반대야. 구하고자 하는 것을 가지고 알고 있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오히려 얘를 갖다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바꿔버리는 거죠. 2a, 2b, 3c, 3d 이렇게 더하기로 오히려 바꿔버리는 거예요. 왜? 행렬에 덧셈의 정의하면 얘네들끼리 더한 게 얘고요. 얘네들끼리 더한 게 얘잖아요. 맞습니까?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죠. 그리고 여기 있는 실수배 보이죠? 2가 공통으로 했으니까 이렇게 묶어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3, 3이 공통으로 했으니까 묶어내서 이렇게 적어도 상관이 없죠. 자, 그래. 이제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여기가 이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얘거든. 자, 근데 그리고 여기 알고 있는 여기 CD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 앞에 A가 곱해져야 행렬 A가 곱해져야 이 전체 덩어리가 지금 1, 2라는 숫자로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뭘 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양변에 A를 곱해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다가 행렬 A를 자, 왼쪽에 곱할 겁니다. 왼쪽에 이렇게 왼쪽에. 자, 왼쪽에 이렇게 곱할 거예요. 되겠니? 자, 그러면 우리가 행렬의 연산 법칙에 의해서 자, 여기 실수배는 뭐 해도 되는 거지? 네, 순서를 바꿔도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얘네 둘을 순서를 바꿔서 자, 2A에 스몰 AB 됐죠? 얘도 A하고 3을 곱한 건데 이 둘 순서 바꿔서 3A에 CD 되겠습니까? 그러면 됐다 이거예요. 왜? 이 덩어리가 뭐니까 1, 2라고 바로 숫자로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앞에 2배 있어야 돼요. 요 2는 그대로 있는 거지. 자, 그 다음 여기 A에 CD 보입니까? 여기가 1-1이죠. 그리고 앞에 3은 또 그대로 있습니다. 되겠니? 자, 그래서 이것만 산수해 주시면 돼요. 자, 여기 보니까 2, 4 더하기 여기는 3-3 되겠니? 3하고 마이너스 3. 자, 각 성분끼리 더하면 되겠죠. 2 더하기 3은 5고요. 4 빼기 3은 1이네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정답은 네, 얘가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A를 찾아내는 거 아니야. 알겠지? A를 찾아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요 형태 있잖아요. 요 형태. 구하고자 하는 형태를 보면서 이걸 통해서 얘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얘를 보고 선생님이 이렇게 쪼개서 적었는데 이게 자연스럽게 되면 돼. 첫 줄이. 그러면 자연스럽게 2를 다시 묶어내고 그러면 얘가 된단 말이지. 됐지? 그러면 이거랑 똑같은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그냥 A를 행렬을 양변에 곱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633번을 볼게요.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행렬, 자, 2행 2열 행렬이 있고 이 뒤에 뭐? 네, 2행 2x1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2x1 자, 여기도 2x1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2행 2열 행렬이 앞에 곱해져 있는 상태에서 뒤에 뭐? 2x1이 곱해져 있는 거예요. 이거 자, 이 스타일의 문제가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되냐? 위에도 선생님 설명했지만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요거 보이죠? 여기 알고 있는 거 2개 그 다음에 구하고자 하는 거 있죠? 이 셋 사이에 관계식을 구하는 게 핵심이야. 그래서 여기 지금 자, 요 세 개를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옮겨 적었거든요. 그리고 얘는 항상 그런데 뭐냐면 1차 결합으로 나타냅니다. 자, 이 셋 사이의 관계는 뭐냐면 여기 적당한 실수배하고요. 여기 적당한 실수배에서 둘을 더하면은 얘가 됩니다. 항상 알겠죠? 그래서 이 관계인 PQ를 찾아내는 게 우리의 핵심이에요. 알겠니? 다음부터는 이렇게 그냥 문제를 풀어주세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뭘 곱하면 얘가 나옵니까? 자, 여기 보니까 얘 2분의 1이 돼야 되겠지. 그래야지 여기가 2분의 1, 2 해서 A가 될 거 아니야. 그 다음 여기는 네, 3분의 1이 있으면 되겠죠. Q가. 맞니? 이건 굉장히 좀 쉽네요. 자, 이렇게 PQ 찾았습니까? 그 다음 뭐 하시면 된다고? 여기다가 양변에 A를 곱해주세요. 양변에 A를 곱해주세요. 자, A를 왼쪽에 이렇게 다 곱할게요. 그럼 A에 자, 2분의 1에 2A 0 되겠지? 그 다음 A에 3분의 1에 3, 0, 3B 그 다음 A에 AB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 식은 무조건 성립하는 거지. 그러면 보세요. 얘 입장에서 보니까 요 둘은 뭐 해야 된다? 순서를 네, 바꿔도 되죠. 네, 왜냐면은 실수배에 대해서는 자, 결합법이 성립하거든. 그래서 2분의 1A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여기도 3분의 1을 앞으로 적을게. 그러면 이제 뭐가 된다고? 이 전체를 그냥 홀라당 대입할 수 있다고요. 얘가 뭐죠? 네, 4-6이죠. 그 다음 얘는 뭐예요? 이 전체가 네, -3, 6이란 말이지. 자, 이거 계산하면은 자, 넣으면 실수배 넣을게. 2, -3. 여기도 넣을게요. -1, 2죠. 되겠지? 그래서 더하면 뭐가 됩니까? 네,
1, 2 마이너스 1에서 1이고요. 얘는 마이너스 1이겠네요. 자, 그래서 좌변이 얘가 됐어. 그럼 우변에 있는 얘랑 뭐예요? 같아야 되니까 우리가 원하는 답은 그냥 얘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보다시피 어떻게 하시라고 이런 문제 나오면은 자, 2x1 행렬이 계속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럼 이 셋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된다고? 항상 실수배의 합으로 정의가 됩니다. 실수배의 합으로 항상 얘가 표현이 돼.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주면 되는 거고. 자, 위에 있는 필수 예제도 이런 식으로 한번 풀어볼게. 자, 위에 9번도 아까 풀었었는데 다시 한번 설명하는 거야. 왜냐면 다음부터 그냥 이렇게 정형화 시키려고요. 자, 이 셋 사이의 관계는 항상 이 구하고자 하는 것이 자, 원래 있던 이 두 개의 실수배의 합으로 표현이 됩니다. 자, 이 실수 P와 Q를 찾아내면 돼. 자, 여기 딱 눈으로 봐도 뭐가 들어가면 되겠어? 이 2A잖아. 근데 A는 여기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 2가 돼야 되고, 여기는 뭐가 돼야 돼요? 3C잖아. C가 여기 있는데 3이어야 되잖아. 그러면 당연히 이제 2B 더하기, 그렇죠. 3D. 맞지? 딱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 실수 지금 PQ가 2, 3이면 되겠구나. 판단했죠. 그럼 여기다가 이제 양변을 뭐 하면 된다고? 네, A를 곱하시면 돼요. 그리고 A를 곱할 때 이제 교환이 되니까 실수배에 대해서는 바로 적을게. 자, A에다가 스몰 AB인데 2는 앞으로 좀 빼내서 먼저 여기 적을게요. 되겠죠? 여기다 A만 곱한 거야. 여기도 A만 곱하면은 자, 3A에 CD 되겠니? 그러면 A에 2A 플러스 3C, 2B 플러스 3D가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얘가 그냥 이거거든. 맞지? 그냥 대입하면 돼요. 그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로 3은 앞에 있고 얘가 대입을 해서 뭐가 되는 거지? 네, 1-1이죠. 자, 이거 계산하면 우리가 원하는 답이거든. 물론 이 계산 과정은 앞에 했기 때문에 생략할게. 지금처럼 둘을 적어서 나머지 하나로 표현하는데 적당한 실수배의 합으로 표현이 됩니다. 라는 것이 1차 결합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설명을 했다. 자, 이제 여기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요. 곱셈에 대한 성질. 자, 우리가 곱셈을 우리가 수 있잖아. 수를 다루듯이 계산할 수 있냐 이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x라는 수와 y라는 수를 곱한 것과 y라는 수와 x를 곱한 것은 같죠. 수에서는. 맞니? 그런데 이제 행렬에서는 이게 성립하지 않습니다. 행렬 a, b를 곱한 것과 b를 곱한 것은 같지 않아. 일반적으로 같지 않다는 뜻이에요. 자, 이게 교환 법칙이잖아. 그래서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정말 중요해. 알겠지? 그래서 얘는 꼭 밑줄 쳐시고 기억하시고요. 대신에 뭐는 결합 법칙과 분배 법칙은 여전히 성립해요. 결합이란 말은 뭡니까? A, B, C 이 행렬 3개 있을 때 이 앞에 있는 것을 2를 먼저 곱하고 C를 곱하나 뒤에 있는 B, C를 먼저 곱하고 A를 곱하나 둘은 같다 이겁니다. 자, 이거는 교환, 즉 순서는 안 바꾸고 가로만 바뀌는 거, 가로. 맞지? 연산 순서가 바뀌는 거고 가로만 바뀌는 거야. 이거는 여전히 성립해요. 괜찮아요. 그 다음 분배 법칙도 성립합니다. 자, A, B, C 이렇게 했을 때 행렬 A를 여기에 이렇게 분배해도 괜찮다 이거예요. 그래서 곱하면은 AB가 될 거고요. 분배하면은 AC가 되죠. 근데 이때 순서 바꾸면 안 돼. A가 왼쪽에 있으니까 왼쪽에 여전히 곱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미두를 더해도 여전히 같다. 되겠니? 그래서 결합 분배는 성립합니다. 여전히. 자, 이거는 원래 다 증명을 해야 되는데 선생님 지금 언급만 하고 있어요. 자, 교환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 이 실수배 있죠. 실수배가 곱과 어떤 관계가 있냐면 역시 이것도 잘 어울립니다. 어떻게 되냐면 이 K가 요 순서 안으로 먼저 들어가도 돼요. 즉 KA를 먼저 계산하고 B를 계산해도 되고요. 오히려 이 K가 요로 가서 B랑 먼저 곱하고 그 다음 A를 곱해도 상관이 없어요. 실수는 좀 자유롭게 이렇게 움직여도 돼. 알겠니? 자, 뭐는 안 되는데 행렬끼리는 이렇게 뭐 순서 바꾸거나 이러면 안 돼. 알겠지? 자, 다음 영행렬을 만약에 A에다 곱하면은 당연히 그 결과는 뭐가 되죠? 0이 되죠. 이거는 뭐 당연한 게 영행렬이 각 성분이 0인 거잖아.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A 곱하고 다음 0, 0. A 곱하기 0, B 곱하기 0. 맞지? 0, 0, 0, 0, 0, 0, 0. 맞지? 그래서 다 각 성분이 0이 될 거예요. 되겠니? 그래서 5번도 기억할 수 있겠죠? 자, 밑에 바로 설명을 볼 텐데 여기 선생님이 아까 그냥 AB와 BA가 같지 않아 이렇게 그냥 주장만 했지 구체적인 사례를 안 보였잖아. 그래서 구체적으로 행렬 A를 1, 2, 마이너스 1, 1, B를 2, 3, 1, 0이라고 했을 때 자, A, B 순서대로 해서 이렇게 곱하고 더하고 계산하면은 지금처럼 여기가 이렇게 곱해서 더하면은 4,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 돼요. 요거는 이제 계산기를 조금 선생님이 이용할게. 자, BA라는 행렬이죠. 이거 순서만 바꾼 거거든요. 자, 이 B가 앞에 오고 A가 뒤로 갔어요. 그런 다음 이거 두 개를 곱하고 더해봐. 자, 여기 곱하면 2, 마이너스 3이잖아요. 이거 마이너스 1이야. 맞니? 그러니까 얘랑은 행렬이 같을 수 없어. 왜? 같다면 각 성분이 같아야 되는데 이미 얘가 같지 않거든. 맞지? 그래서 수에서는 잘 성립했지만 행렬에서 성립하지 않는 게 대표적으로 교환 법칙이에요. 되겠지?
그러면 이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으면은 뭐가 안 되냐면 곱셈 정리가 싸그리 다 안 돼. 곱셈 정리가. 자, 이거는 이제 3번에 설명이 되어 있거든. 그때 한번 다시 언급할게. 자, 3번이 아니라 여기 291페이지에 있네요. 자, 곱셈의 교환 법칙 성립하지 않으니까 뭐가? 곱셈 공식이라든지 지수 법칙이 하나도 성립 안 해요. 행렬에서는. 정말 슬픈 일이 벌어졌어요. 무슨 말이냐면 행렬 AB의 제곱이라고 했을 때 봐봐. 얘는 AB 곱하기 AB잖아. 맞니? 그러면 곱에 의해서 분배 법칙은 성립하니까 이렇게 분배하게 되면 뭐가 됩니까? A 제곱. 그 다음 여기는 AB. 맞지? 그 다음 여기는 BA. 그 다음에 B 제곱 이렇게 되잖아요. 자, 여기 봐봐. 여기 B 곱하기 A야. B가 왼쪽에 있잖아. 왼쪽에 적어줘야 돼. 얘를 AB라고 적을 수 없는 거야. 맞지? BA, B 제곱. 되겠습니까? 그러면 얘가 뭐 했기 때문에, 그치? AB, BA가 같아서 2AB 이렇게 적었던 거거든. 맞습니까? 왜? AB, BA가 같기 때문에 얘는 그냥 2AB로 적을 수 있다는 게 수에서는 그렇게 했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뭐야? 행렬에서는 이게 같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같다는 보장이 없어.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하긴 그냥 이 상태로 적어야지. 그냥 이게 끝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행렬에서는 A 플러스 B의 제곱은 뭐예요? 이렇게 적어줘야 돼. 뭐라고 적으면 안 돼요? A 제곱, 2AB 플러스 B 제곱 이렇게 적으면 안 됩니다. 자, 이유는 뭐라고? 네, 교환이 성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 되겠지?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뭐예요? 뭐 완전 제곱 공식 이런 거 당연히 안 됩니다. 합차 공식 당연히 안 됩니다. 알겠지? 그리고 이것도 안 돼. 지수 법칙. A, B의 전체 제곱은 뭐예요? 지수 법칙에서 쭉쭉 가서 뭐예요? A 제곱, B 제곱 이렇게 적기 쉽잖아. 근데 이거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봐봐. A, B의 제곱이라는 것은 A, B 곱하기 A, B를 나타낸 거잖아요. 맞니? 그러면 지금 보세요. B랑 A랑 이렇게 곱하기가 돼 있으면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둘을 순서를 바꿀 수 있습니까? 즉 순서를 바꿔야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 B하고 A를. 맞니? 이렇게 순서를 바꿀 수 있냐 이거야. 바꿀 수가 없다니까? 왜? 순서 A, B랑 B는 다르다니까? 같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뀌어져야지만 이렇게 적을 수 있는 거잖아. 근데 이게 보장이 안 되니까 이 중간 과정에서 A, B가 B라는 것이 보장이 안 되니까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적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적어야 돼요? 맞니? 이렇게 적어야지. 어떻게? AB의 제곱은요, AB 곱하기 AB 이렇게 적어야 됩니다. 더 이상 간단히 안 돼요, 여기서. 교환이 성립한다는 보장이 없으면. 자, 다음 290페이지에, 자, 참고에 있는 내용 다시 볼게. 자, 얘 정말 중요합니다, 얘도. 뭐냐면은, 우리가 일명 영인자라고 부르는 내용이에요, 영인자. 영인자. 자, 둘을 곱해서 영행렬이래. 자, 어떤 두 행렬이 곱해서 영행렬이래. 그러면은 얘는 A가 0 또는 B가 0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하지 못합니다. 행렬에서는. 자, 수에서는 봐봐. 어떤 두 숫자를 곱해서 0이래. 그러면 0이 되는 이유는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즉, 적어도 하나가 0이었던 거야. 둘 다 0이 아니라면 얘는 곱해서 절대 0이 될 수가 없거든. 맞니? 그래서 X가 0 또는 Y가 0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게 방정식을 푸는 완전 기본 베이스였거든. 근데 행렬에서는 말이에요. 그런 얘기를 못해. 두 행렬을 곱해서 영행렬이 됐다 하더라도 적어도 하나가 0이 아닐 수도 있어요. 지금 여기 발레가 있죠. 뭐냐면 마이너스 1, 2, 3, 마이너스 6이라는 행렬 A와 4, 2, 2, 1이라는 행렬이 있다 치봅시다. 그럼 이 둘을 뭐해? 곱해볼게. 자, 곱해볼게요. 자, 그럼 어때요? 마이너스 4 플러스 4 해서 0이죠. 다시 마이너스 2 플러스 2 해서 0이죠. 여기는 4, 3, 12, 그 다음에 6, 2, 마이너스 12 해서 0이죠. 그 다음 여기는 2, 3은 6, 여기는 또 마이너스 6이죠. 뭐가 된 거예요? 영행렬이 나왔지? 아니, 얘네들은 각각이 0이 아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렬에서는 뭐해서 곱해서 0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애들을 뭐라 부르겠다고? 영인자라고 부르겠다고. 어떤 얘기입니까? 각각은 0이 아니야, 얘네 둘이. 각각은 0이 아닌데, 곱해서는 뭐가 되는 애? 0이 되는 애 있죠. 얘를, 이러한 행렬을 우리가 영인자라고 부를게. 그래서 이 영인자의 존재 때문에 또 실수와의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자, 꼭 두 가지는 기억해. 행렬의 곱의 입장에서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아요. 교환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맞지? 그렇기 때문에 뭐가 다 안 돼? 곱셈 정리라든지 지수 법칙 이런 거 안 돼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예요? 자, 영인자의 존재 때문에 방정식 같은 거를 우리가 자유롭게 풀 수가 없어.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실수에서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x-1, x-3 이렇게 인수분해 됐어. 얘가 0이래. 그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곱해서 0이었으니까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지. 그러니까 x가 1 또는 x가 3 이렇게 방정식 풀 수 있었거든. 근데 행렬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a-2b a 플러스 뭐 2b가 영행렬이래요. 아, 그러니까 얘가 0이다. 즉 a-2b가 0이거나 또는 얘가 0이다. a 플러스 2b라는 행렬이 0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자체가 없다고요. 알겠지? 왜냐면 이게 곱해서 0이 됐다고 해서 적어도 하나가 0이다 이런 얘기를 못 하거든. 맞지? 그래서 이런 거 아예 안 됩니다. 알겠지? 그래서 방정식 풀 때 좀 조심해야 돼. 이런 거는. 자, 좀 전에 빨간색으로 선생님 적은 거 있지? 그건 이제 여기 여백에 좀 메모를 해주시고요. 자, 이어서 291페이지에 있는 자, 두 번째 사례도 한번 볼게요. 만약에 A가 0이 아니고요. 영행렬이 아니고 둘을 곱해서 A 행렬이 AC 그러니까 AB 행렬과 AC 행렬이 같대. 그러면 BC 행렬이 같습니까? 이렇게 만약에 주장을 한다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자, 보세요. 얘를 이항을 할까? 이항을 하면 어떻게 돼? 아, AB 마이너스 AC는 영행렬이죠. 그리고 앞에 분배 법칙은 성립합니다. 교환이 성립 안 한다고 했지. 교환은 성립 안 하지만 분배하고 결합은 성립해 여전히. 그래서 얘를 일단은 묶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묶어내기가 분배 법칙이잖아. 왜? 이렇게 분배하게 되면 얘가 되니까. 됐니? 자, 그러면 이렇게 지금 A와 B-C를 행렬을 곱해서 영렬이 됐어요. 그런데 A가 0이 아니래. 맞니? 그러면 뭐예요? 아, 얘가 둘 곱해서 얘가 0이 아니래. 얘가 0이겠지. 아, 그래서 B가 C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요. 알겠니? 안 된다고. 왜 안 되니? 아니, 얘도 0이 아니고 얘도 0이 아닐 때 둘을 곱해서 0이 될 수 있다니까? 얘가 0이 아니라고 해서 얘가 0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고. 그러니까 방정식을 풀 수 없다고. 행렬에서는 알겠니? 둘을 곱해서 영행렬이라고 해서. 알겠죠? 그래서 얘는 거짓입니다. 실제로 이 거짓이 되는 발레를 이렇게 문제에서 친절하게 잡은 거야. A, B, C가 이렇게 된다면 이 둘을 뭐해서 AB와 AC를 구해봐. AB를 구해봤더니 이거 계산하면 진짜 얘가 되고요. AC를 구해봐. 자, 여기랑 얘랑 곱한 거야. 그래서 계산했더니 구해봤더니 이 둘은 같잖아. 맞지? 그래서 AB는 AC이지만 B와 C가 같습니까? 아니라니까. B와 C가 같지 않잖아요. 지금 B는 1, 2, 3, 4고 얘는 2, 0, 4, 2잖아요. 같지 않아요. 되겠지? 그래서 얘는 거짓인 주장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하고 싶은 얘기가 영인자의 존재 때문에 우리가 실수해서 자유롭게 했던 방정식 같은 풀이를 할 수 없습니다. 아까 빨간색으로 메모했던 그거 기억나죠? 행렬은 두 가지 포인트가 특히나 중요해. 교환법칙, 영인자. 알겠지? 교환법칙, 영인자. 교환법칙 때문에는 곱셈 정리가 안 돼. 영인자 때문에는 방정식 풀이가 안 돼. 알겠죠? 자, 다음 단위 행렬이라는 것을 좀 볼 텐데 이거는 우리가 수에서 곱할 때 곱 하나만한 수 있죠. 곱 하나만한. 하나만한. 오케이? 곱할 때 어떤 숫자에다가 곱 하나만한 숫자가 뭐죠? 1이죠, 1. 1은 어차피 곱 하나만한 자기 자신이 되잖아요. 뭐 3에다가 1을 곱해도 얘 숫자가 바뀌니 안 바뀌니? 안 바뀌지. 그대로죠. 뭐 5에다가 1을 곱해도 여전히 5가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행렬에서도 지금처럼 곱 하나만한 행렬이 있지 않을까 이겁니다. 실제로 그걸 구하면은 뭐냐면 오른쪽 대각선이 모두 성분이 1인 그런 행렬이 바로 곱 하나만한 행렬이 되거든요. 만약에 2차 정사각 행렬이라면 자, 여기 오른쪽 대각선 1행 1열, 2행 2열 성분이 1이 되고 나머지는 다 0이 되는 이러한 행렬이 있죠. 얘가 바로 곱 하나만한 행렬이 되고요. 만약에 3x3면은 이렇게 오른쪽 대각선으로 1이 되고 나머지는 다 0인 거야. 되겠지? 그래서 이러한 행렬이 역시 또 곱 하나만한 행렬이 돼요. 그것을 우리가 기호로 뭐라고 적을 거냐면 2라고 적을 거예요. 2. 자, 2라고 적게 되면은 요거 또는 뭐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 약속한 겁니다. 알겠지? 그래서 지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A에다가 2를 곱하면 뭐라고? 그냥 자기 자신이 곱 하나만 하니까. 그리고 이 단위 행렬은 말이죠. 놀랍게도 교환 법칙이 성립합니다. 2에다가 A를 곱해도 여전히 얘는 A가 돼요. 자, 다른 경우 아니야. 아까 좀 전까지 교환이 성립하지 않는다 그렇게 강조했는데 지금은 성립한다고 얘기하고 있죠.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지. 특별하게 얘가 만약에 단위 행렬인 1, 0, 0, 1이래. 그러면 얘 곱해보세요. 이건 뭐가 됩니까? 곱하면은 A 되겠니? 자, 얘는 뭐예요? 0, B. 그 다음 여기 뭐죠? C. 여기 뭐죠? 0이고 D 이렇게 되겠지. 자, 반대로 0, 1. 자, 반대로 1, 0, 0, 1. 얘를 한번 곱해볼까요?
여전히 어때요? 이렇게 곱하면은 지금 얘가 A 맞지? 자, 그 다음 여기는 B, 여기는 0이고 얘는 0이고 C 맞습니까? 그 다음 여기는 0이고 여기 D 이렇게 되겠죠. 되겠지? 그래서 어떤 행렬에다가 단행렬을 앞에 곱하든 자, 앞에 단행렬에다가 뒤에 A를 곱하든 어때요? 둘 다 여전히 뭐가 나온다고? A가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이 둘 사이에는 교환법칙 성립한다 이겁니다. 자, 그리고 단위 행렬은 거듭제곱을 해도 여전히 자기 자신이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세제곱을 해도 자기 자신인데요. 왜 그러냐면 E의 제곱은 뭐예요? 2 곱하기 2잖아. 자, 2라는 뜻이 뭐라고? 곱하나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그냥 이렇게 곱해져 있으면 얘를 거의 무시해도 되는 거야. 5 곱하기 1이면 그냥 5만 적잖아. 이거 무시하고. 맞지? 그래서 얘 둘 곱했을 때 얘를 무시하고 그냥 뭐라 적으면 되는 거죠? 2라고 적으면 되는 거지. 자, 2의 세제곱도 마찬가지예요. 자, 2 곱하기 2 곱하기 2인데 어떻게 하겠다? 자, 얘 둘을 봤을 때 얘랑 얘를 곱한 거잖아. 근데 2는 곱하나만 한 거예요. 무시하면 되겠죠. 그래서 2 곱하기 2가 되는 거. 다시 여기서 뭐가 되는 거죠? 얘가 2인데 얘는 곱했거든. 얘는 무시해서 그냥 2라고 적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그냥 일반적으로 확장해도 2의 n제곱 아무리 많은 거듭제곱을 하더라도 그냥 자기 자신이 됩니다. 자, 이 2번이 또 중요하죠. 뭐냐면은 A하고 E에 대해서는 뭐가 성립합니까? 교환이 성립하고 그러면 뭐가 된다고? 곱셈 정리가 성립합니다. 그리고 기수법칙 다 성립합니다. 자, 좀 전에까지는 선생님 안 된다고 했는데 자, 요 단행렬 E에 대해서는 교환이 성립하잖아. 이게 보장이 되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A랑 E가 같기 때문에 그때는 지금처럼 A와 E의 제곱은 이라는 완전 제곱 공식 있죠. 이걸 쓸 수 있는 거야. 그냥 A 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2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합차 공식 있죠. A와 E를 더한 것, A와 E를 뺀 것. 자, 이거를 전개하게 되면은 그렇죠. A 제곱 빼기 E 제곱. E 제곱은 다시 또 E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A 제곱 마이너스 2 이렇게 적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요것도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야. 하필이면 단위행렬 사이에서는 교환이 성립합니다. 자, 필수예제 10번은 요거 앞에서 했던 거랑 좀 비슷한데 뭐냐면 지금 2A 플러스 B라는 행렬의 예고요. 자, A 플러스 2B라는 행렬의 예거든. 그러면 자, 이거를 해서 그렇죠. 변변을 하거나 그렇죠. 더하거나 빼서 우리가 그 미지수를 찾아내는 거 있었죠. 네, 그걸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 선생님 세로를 한 번만 다시 적을게. 자, 그래서 여기 기억식 보이죠? 여기 적었고, 니은 여기 적었어요. 자, 얘를 속으로 하려면 그냥 더하면 안 되겠지. 여기는 2가 있고, 여기는 1이니까, 여기 몇 배? 네, 마이너스 2배를 한 다음에, 맞죠? 요 전체를. 그 다음 우리가 이 변변을 더할게요. 되겠지? 자, 그래서 마이너스 2배에서 더하면은, 자, 2a, 마이너스 2a니까 영행렬이 될 거고, 자, b, 여기는 마이너스 4b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b하고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3b가 되겠지? 자, 그 다음 여기 성분 적는데, 자, 이제 좀 암산할 거야. 잘 봐. 이거는 2랑, 자, 마이너스 2배에서 받았으니까 마이너스 8이겠죠, 이제. 마이너스 8하고 2랑 더니까 마이너스 6이 되겠죠. 그 다음, 마이너스 1에다가, 자, 여기 마이너스 2배를 받았으니까 뭐가 되겠지? 4가 되겠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1 더하기 4에서 3이 될 거고요. 그럼 여기는 3에다가, 자, 2배 해봐야 어차피 0이라서 3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4에다가, 여기 마이너스 2배 하면 10이죠, 10. 10이니까 6이 되겠죠. 됐니? 자, 그럼 B는, 자, 실수배, 마이너스 3분의 1배를 양변에 하면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3분의 1배를 하면, 이 각각에 대해서 여기 뭐가 되는 거지? 여기 마이너스 3분의 1 또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되겠지? 그래서 여기는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여기는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자, 이제 B를 구했으니까 여기 하나 대입하면은 뭐가 되는 거지? A를 구할 수 있겠죠. 자, 선생님 여기 이항을 살짝 할까? 그래서 A라는 것은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2B에다가 지금 4, 마이너스 2, 0, 5를 해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자, 얘를 이항한 거야. 자, 그러면 이제 B가 얘니까 여기 적을게. 대신에 어떻게 적을까? 선생님 지금 보니까 마이너스 2배를 해서 바로 적을게. 얘 B 대신에. 마이너스 2배를 해서 실수배를 하게 되면 이 각각의 성분에 마이너스 2배를 한다. 그러면 마이너스 4, 플러스 2, 플러스 2, 플러스 4가 되겠죠? 그 다음 뒤에 4, 마이너스 2, 0, 5가 있어서 자, 더해봅시다. 이건 0이겠죠? 얘는 뭐지? 0. 그 다음 여기는 2, 여기는 9 되겠니?
아, 여기 선생님 적을 때 요거 마이너스인데 옮겨 적을 때 여기 잘못 옮겨 적었네요.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만 붙여서 요 계산만 수정하면은 되겠습니다. 나머지 다 맞아요. 알겠지? 자, 그래서 A가 얘가 됐어. 자, B가 얘잖아요. 맞니?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구하라는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을 구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깐 이거는 이렇게 안 풀었겠지만 선생님 얘기하자면 아, 얘 보고 합차 공식인데요 선생님 이렇게 해가지고 얘를 뭐 할까요? 아, 더하고 한 번은 뭐 해서 빼서 곱하면 되잖아요. 응, 안 돼. 알겠지? 왜? 곱셈이 그러니까 교환이 성립하지 않다니까. 뭐예요?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는 것은 특별한 상황이야. A, B가 교환이 성립하는지 아닌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그냥 A를 뭐 해야 돼? 진짜 제곱해야 돼. B를 뭐 해야 돼? 진짜 제곱해야 돼. 그 다음 빼면 돼요. 자, 그럼 A가 얘니까 A 제곱은 어떻게 돼요? 한 번 더 쓰기 싫어서 그냥 이렇게 적을게. 자, 이거 계산할게요. 행열. 계산하시면 0, 0. 그 다음 여기는 0, 0. 자, 여기 갈게요. 0, 마이너스 2. 그 다음 여기는 0,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A제곱은 얘가 되고요. 자, B제곱도 여기 귀찮아서 그냥 이렇게 표기를 할게요. 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되겠지? 자, 그러면 이거 계산하면은 역시 자, 행열. 자, 2는 4 플러스 1. 그 다음 다시 마이너스 2 플러스 2 해서 0이죠.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2 플러스 2 해서 0이고요. 여기는 1 플러스 4 해서 5가 되겠죠. 되겠니? 자, 그럼 A제곱과 B제곱을 한번 빼봅시다. 자, 선생님이 귀찮아서 그냥 A제곱이 얘지, B제곱이 얘지. 자, 얘에서 얘를 빼는 거야. 각 성분을 빼면 돼요. 0 빼기 5 해서 마이너스 5. 0 빼기 0에서 0.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빼기 0에서 마이너스 2. 그 다음 1 빼기 5 해서 마이너스 4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얘가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아마 요렇게 이제 변변을 많은 조작은 그렇죠. 실수배에서 변변을 더하거나 빼는 조작은 앞에서 이미 했거든. 덧셈 단원에서. 여기는 제일 마지막에 어떤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제곱, 이거. 거듭 제곱 있잖아. 요거 제곱할 때 행렬의 곱셈을 연습을 좀 한번 해봐라. 이겁니다. 이둘 곱하는 거. 이둘 곱하고. 자, 다음 11번입니다. 행렬의 거듭 제곱인데요. 자, 여기서 A의 N제곱 이렇게 돼 있지? A의 N제곱. 자, N이 제곱일 수도 있고, 세제곱일 수도 있고, 네제곱일 수도 있잖아. 자, 이런 거듭 제곱 추정 문제는 원칙이 뭐냐면, 원칙적으로는 자, 일단은 나열하세요. 나열해서 뭐? 네, 규칙성을 파악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약간 비슷한 게 우리가 1학기 때 뭐가 있었죠? 그 오메가 이런 거 있었잖아. 오메가를 이렇게 나열해서 규칙을 발견했었잖아요. 그거랑 거의 유사해. 알겠지? 그래서 자, 이건 왕도가 없습니다. 일단 A 뭐 제곱. 자, 그래서 이런 걸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천리길도 한 걸음. 무슨 말이냐면 진짜 제곱하시고요. 진짜 세제곱 하셔야 됩니다. 아마 대부분 여기 제곱, 세제곱 정도 하면 규칙이 나와. 알겠니? 자, 여기 1, 0, 마이너스 1, 1. 1, 0, 마이너스 1, 1 되겠지? 자, 행열 해서 계산해 볼게요. 자, 곱하면 1, 더하면 0이지. 1, 0 해서 1이고요. 자, 여기는 0, 0 해서 0이고요. 자, 여기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2가 되고요. 자, 여기는 0, 1 해서 1이 되겠네요. 됐니? 자, A 세제곱은 A 제곱에다가 A를 곱한 거니까 여기 A 제곱인 얘를 적고요. 그 다음 1, 0, 마이너스 1, 1 되겠지? 자, 이거를 계산해 봅시다. 행열. 자, 곱하면 1, 0 해서 1이고요. 자, 여기는 0, 0. 그 다음 여기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3이네요. 그리고 여기는 0, 1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까지 써보고 한번 어떤 생각이 듭니까? 자, A의 1제곱일 때는 뭐예요? 여기가 마이너스 1이죠. 나머지는 1, 0, 1이에요. A의 제곱일 때는요. 여기가 마이너스 2죠. 그리고 여기 1, 0, 1이에요. 똑같이. 세제곱일 때는요. 네. 여기가 1, 0, 1이죠. 여기 마이너스 3이고. 됐니? 따라서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추측컨대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A, N제곱은 1, 0, 1, 마이너스 N 이렇게 적어도 되겠니? 자, 2일 때 마이너스 2고 3일 때 마이너스 3이니까 N일 때 마이너스 N이겠지.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얘가 지금 마이너스 10이 됐네. 여기 나머지 1, 0, 1은 똑같고요. 그래서 N이 얼마면 되겠어요? N이 그렇지. 네, 10일 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정답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나열하게 되면은 굉장히 원칙적으로 이렇게 하면 되지만 선생님이 지금 소개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외워줍시다. 뭐냐면 워낙 자주 나오거든. 자, 오른쪽 대각선 보이죠? 자, 이렇게 1, 1, 0이고 여기에 어떤 숫자가 오는 거야. 다시 말해서 행렬 A가
1, 0, A, 1 이런 식으로 된 거예요. 어떤 숫자인 거예요. 지금은 마이너스 1이었지. 자, 이놈의 n제곱을 하잖아. 이놈의 n제곱을 하게 되면 이걸 진짜 써보면은 항상 어떻게 되냐면 얘가 NA가 돼요. NA. 자, 여기가 그 2면은 2A, 3이면 3A. 방금 이렇게 썼던 것처럼. 자, 이걸 우리가 이제 삼각 행렬이라고 부르는데 1, 0. 자, 여기가 0이고 여기가 A요. 또 마찬가지예요. 자, 이 단위 행렬이 원래 이게 오른쪽 대각선 1이잖아. 나머지 성분 하나가 0이고 하나가 A가 되면 이때는 똑같이 뭐가 되냐면 1, 0, 0, 여기 NA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뭐 하시고요. 자, 메모를 하시고 조금 똑같은 모양이 등장하면은 자, 이 나열하는 걸 생략을 하고 바로 이렇게 답을 적어도 좋겠다. 알겠지? 12번을 봅시다. 12번은 행렬 A가 이렇게 있고 B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미정계수가 좀 있네. 자, 근데 하필이면 이 두 행렬은 A와 B를 더한 것과 곱한 것이 얘가 된대요. 이게 잠깐만. 일단 선생님 조금 이따 얘기하고 일단 자변 있잖아. 자변을 한번 정리해 볼게. 자, 얘를 분배 법칙은 성립한다고요. 그래서 A 제곱, 그 다음 여기는 마이너스 AB,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되죠? BA 이렇게 돼야 되겠지. 순서 왼쪽에 B가 있으니까 왼쪽에 맞춰 적어줘야 돼. 되겠지. 자, 얘가 선생님 AB랑 BA가 같다는 보장이 있어야 지우잖아요. 지금 그러지 못하니까 이렇게 적었어요. 이게 우변에 있는 얘랑 같대요. 됐니? 그러면 자, 얘랑 얘랑은 같은 거니까 지워도 되겠죠. 그러면 얘를 이항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자, BA가 AB가 되죠. 얘가 뭐야? 얘가. 이게 뭐야? 이게 바로 교환 법칙이죠. 교환 법칙이 뭐 한다는 얘기예요? 성립한다는 거예요. 지금 얘가 성립하면은 교환 법칙 성립한다는 겁니다. 자, 이게 대표적인 아까 얘기하고 싶었는데 뭐였죠? 곱셈 정리죠. 곱셈 공식이죠. 곱셈 공식. 곱셈 공식이 성립했다는 얘기는 자, 결론이 뭐다? 교환 법칙이 성립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자, 이 행렬 AB 있잖아. 얘를 실제로 여기다 넣는 거 아니야. 여기다 넣으면 너무 어때? 계산이 너무 많잖아. 둘을 더한 것도 해야 되고 그다음 둘을 뺀 것도 해야 되고 그들을 또 곱해야 돼. 그 다음에 여기 우변에 얘를 또 제곱을 해야 돼. 우와, 그게 아니라 어디다 넣는다고? 여기다 넣으라고. 여기다. 결론적으로는 뭐? 이게 성립했던 이유는 AB는 BA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페이지 294페이지에 637번 있죠. 637번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AB라는 행렬이 이렇게 돼 있어. A와 B의 행렬 더한 것이 이렇게 돼 있네. 자, 이게 대표적인 뭐죠? 곱셈 정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곱셈 정리가 하필이면 성립했네 라는 걸 보고 바로 자, 요 중간 과정 생략하고 뭐라고 얘기해야 된다고? AB는 BA네. 이렇게 바로 결론을 지어 주셔도 된다고요. 그런 다음 여기다가 대입하는 게 아니라 여기다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 둘을 여기가 아니라 AB는 BA 여기다가 대입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637번도 똑같이 푸시면 되고요. 지금은 일단 선생님이 자, AB는 BA 해서 계산해 볼게요. 자, AB는 자, 그래서 A, B 선생님 일단 적었고요. BA 적었습니다. 실제로 이거를 계산을 해야 됩니다. 자, 곱하면은 A 더하기 4. 그 다음 여기는 B 더하기 1. 그 다음 여기는 A 더하기 0. 그 다음 여기는 B 더하기 0. 되겠죠? 다시. 자, 얘는 행렬. 자, A 더하기 B. 그 다음 여기는 뭐죠? A 더하기 0. 그럼 여기는 4 더하기 1 해서 5가 되는 거고요. 여기는 4 더하기 0 해서 4가 되겠죠. 자, 이 둘이 마다 네, 같아야 됩니다. 같아야 돼요. 그러면 이 행렬이 같다는 것은 각 성분이 대응하는 성분이 같아야 되는 거니까 자, 쉬운 거부터 볼까? B가 얼마가 돼야 돼요? 네, 4가 돼야 돼요. A는 뭐예요? 5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A는 5, B는 4가 답이 됩니다. 자, 13번을 볼게요. 13번은 좀 차이점이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앞에 행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성분이 언급되어 있단 말이야. 뭐 1A 뭐 미지수가 이렇게 포함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근데 지금 이렇게 성분으로 주어져 있니 아니니? 그렇지. 성분이 아니라 그냥 행렬 사이에 관계식을 준 거예요. 어떤 행렬 A와 B를 더하면 영행렬이 되고 곱하면 단행렬이 된다 이런 거지. 자, 만약에 얘가 수였다라면 봐봐. 얘가 A 더하기 B가 0이고 그 다음 A와 B를 곱했더니 1이래. 자, 선생님 단행렬을 1로 적은 이유는 뭐냐면 곱하나 마나한 숫자는 수에서는 1이잖아요. 행렬에서는 2지만. 자,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보면 뭐 하고 싶어요? 식 두 개, 미지수 두 개니까 뭐하지? 네, 연립하고 싶죠. 연립. 연립의 기본이 대입법, 뭐 가감법, 뭐 해서 미지수를 할 때는 어쨌든 속을 하는 거잖아. 그래서 대입을 주로 우리가 사용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은 성분이 없어. 관계식이야? 그럼 뭐 해야지? 너 수에서 했던 것처럼 그냥 네, 연립해야 된다고. 대입해서. 되겠니? 그래서 지금 보니까,
자, 얘는 굳이 차수를 따지자면 이건 2차잖아요. A와 B가 곱해져 있는 개수를 보면 얘는 1차잖아요. 1차를 2차에 대입하는 게 맞지 않겠니? 그쵸? 그래서 자, 이 식을 갖다가 B는 마이너스 A 이렇게 고쳐도 되겠죠. 그런 다음 A, B는 단위 행렬인데요. 자, 1차를 2차에 대입해 봅시다. B 대신에 여기 넣을게. 마이너스 A를. 그러면 어떻게 돼요? A, 마이너스 A 곱한 게 단위 행렬인데 얘는 마이너스 A 제곱이죠? 되겠지? 자, 그러면 A 제곱이 뭐가 되는 거예요? 네, 마이너스 2라는 것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됐니? 자, 그 다음 여기에 선생님 스스로 여기 양변에 뭐 할 거냐면 제곱을 할 거예요. 여기 양변 제곱을 할 거예요. 여기 제곱. 되겠죠? 그럼 얘는 A 몇 제곱이 되죠? 4제곱이 되고, 그러면 얘는 이 마이너스는 자, 제곱을 먼저 만나고요. 그 다음 2의 제곱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 얘는 1이고요. 맞지? 그 다음 이 제곱은 뭐예요? 그냥 2죠. 2는 아무리 거듭제곱해도 2가 되니까. 됐어. 그래서 A의 4제곱이 뭐가 됐다? 결국에 2가 됐다 이겁니다. 자, 이게 되게 중요한데 왜 그러냐면 2가 나왔다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1학년 때, 1학기 때 오메가 같은 거 기억납니까? 오메가 세제곱이 1이면 어떻게 합니까? 더 이상 여기서 뭐 거듭제곱을 하지 않고 오메가 예를 들어서 17제곱 보면은 뭘로 나눈 나머지? 네, 3으로 나눈 나머지를 우리가 계산하잖아요. 그래서 나머지가 뭐예요? 2잖아. 3, 5, 15에다가. 그래서 오메가 제곱 이렇게 바로 적을 수 있었죠.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야. 여기 1 같은 역할을 누가 2가 하기 때문에 아무리 거듭 제곱 하더라도 오메가 4제곱을 A 4제곱을 뭐로 2로 쓰게 되면은 결국에 얘는 뭘로 나눈 나머지? 네, 4로 나눈 나머지를 써주시면 됩니다. 되겠니? 자, 여기 보니까 A의 2023이거든요. 2023. A 2023은 4로 나누면은 몫이 얼마죠? 5가 되네요. 그리고 나머지가 뭐가 되냐면 3이죠. 되겠니? 그래서 이렇게 적을 수 있거든요. 4 곱하기 505, 그 다음에 더하기 3 이렇게 됐는데 지수법칙 바로 써서 이렇게 적은 거야. 근데 얘가 뭐라고? 2란 말이야. 2. 맞지? 그러니까 2의 505제곱은 역시 또 2거든. 그러니까 여기만 신경 쓰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주장하는 바가 뭐냐? 우리가 수에서는 1을 기준으로 해서 스탑을 시켰으면 행렬의 거듭제곱에서는 단위 행렬 1을 기준으로 해서 이 나온 숫자로 나눈 나머지를 대답하면 됩니다. 자, 그럼 얘가 이제 A의 세제곱이 되는 거고. 자, A의 세제곱은 뭡니까? 큰일 났네. 그게 아니야. 여기 있잖아. A제곱이. A제곱은 얘거든. 그럼 A 세제곱은 여기 양변에 뭐 하면 되겠죠? 그렇죠. A를 다시 곱하면 되겠지. 맞니? 그러면 A의 세제곱이 되죠. A의 세제곱이 되고 얘는 마이너스 A죠. A 세제곱은. 맞습니까?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A야. 이렇게 대답하면 돼요. 되겠습니까? 자, 다음 B 세제곱도 B의 2023제곱도 구해야 되잖아.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A와 B하고 관계식이 있다니까? 맞지? 특히나 여기 보이니? 여기다가 바로 대입할까요? 이거 보입니까? 여기다가. 즉, A 4제곱은 단행일인데 지금 여기 관계식을 보니까 A 대신에 뭘 넣으면 돼요? 네, 마이너스 B를 넣으면 되겠죠. A는 자 마이너스 B,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해서 그래서 마이너스 B라는 것을 여기 넣을게. A 대신에. 그러면 마이너스 B의 4제곱이 단행일 2가 되는 거죠. 그럼 B는 뭐가 되는 거예요? 네, 4제곱이 2가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똑같은 거야. 그럼 물론 여기다가 넣었다고 할 수도 있겠죠. 여기다 넣으면 뭐예요? 자, 여기 넣게 되면 역시 B제곱은 뭐가 되겠지? 자, A 대신에 마이너스 B를 넣은 거야. 마이너스 B를 넣으면 제곱하면은 그냥 플러스 B제곱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B제곱이 마이너스 B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관계식을 갖다가 여기다 넣든 어차피 얘가 나왔고요. 그럼 이건 뭐야? 이거 A, B 완전히 똑같은 거 아니야? 거듭제곱의 입장에서는 알겠니? 성분은 몰라. 다를 수도 있는데. 하여튼 얘는 뭐예요? 4제곱하면 단행일 2가 나온 거죠. 제곱하면 2가 안 나와서 마이너스 2라서 이건 안 돼. 자, 그래서 지금 얘를 역시 똑같이 하게 되면 2023이잖아. 숫자도 같잖아. 4로 나눈 나머지가 얼마겠습니까? 역시 얘도 3이겠죠. 그래서 얘는 B의 세제곱으로 바꾸면 되고 얘도 A의 세제곱으로 바꾸면 되겠죠. 됐니? 자, 그 다음 A 세제곱은 뭐라고? A였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A 이렇게 하면 되고 B 세제곱은 뭐겠니? 자, 똑같겠지. 여기 양변에 B를 뭐 하면 되겠어요? 곱하면 되잖아요. 됐니? 그래서 B 세제곱은 역시 마이너스 B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B를 적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됐는데 자, 아직 얘를 뭘로 표현하라고? A로 표현하래요. 자, 관계식 여기 보이지? 이걸 또 대입하면 돼. 알겠지? 뭐 B 대신에 뭐 마이너스 A를 대입하시면 되겠죠. A로 표현하라 했으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2A가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 됩니다. 자, 638번 풀 때는 선생님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할 거예요. 뭐냐면 교환 법칙은 성립하지 않잖아요. 맞지?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아. 근데 스페셜 하면은, 특수한 경우에는 교환법칙이 성립할 수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였죠? A와, 그치, 단행열 E 사이에는, 자, A와 B가 아니라 하필이면 단행열이래. 그러면 이 둘은 교환이 성립하죠. 또 이제 특별한 경우를 선생님이 얘기할 텐데, 이건 하나 외워서 가자고요. 자, A, B, E에 대한 1차 결합. 즉, 여기에 어떤 숫자 더해서 0이 되는 이런 형태 있죠. 이런 형태는 무조건 교환이 성립해요. 요 관계식이 있으면. 자, 지금 같은 경우에 어때요? A와 B를 더해서 뭐라고? 단행열 E가 됐지. 맞니? 뭐, 얘 이항하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여기가 1이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인 거야. 즉, 어떤 실수배를 곱해서 더한 거 있죠. 이걸 1차 결합이라고 부르거든. 그래서 AB에 대한 1차 결합 관계식이 성립하면은 얘는 무조건 교환이 성립해요. 자, 왜 그럴까? 자, 일단 암기는 할 겁니다. 그리고 한 번은 유도로 할게. 자, 단순해. AB는 B잖아. 이걸 진짜 조사해보고, 얘를 진짜 조사해보고, 이 둘이 같은지 볼게요. 지금 하필이면 지금 이 관계가 성립한다고. 관계를 뭐 한다? 이용한다는 것은 대입이야, 대입. 되겠지? 그래서 선생님 얘를 갖다가 B는 정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E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B 대신에 대입해보세요. 마이너스 A 플러스 2를. 그리고 여기 B 대신에 대입해보세요. 마이너스 A 플러스 2를. 그리고 이거 전개해보세요.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A고. 얘는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A잖아. 맞니? 왜냐면 EA나 AE나 어차피 얘는 A가 되거든. 둘이 같잖아. 맞니? 그러니까 이건 성립해. 되겠죠?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하나씩 유도해서 풀어야 되는데, 지금 ABE에 대한 1차 결합이 되면 무조건 얘는 뭐가 된다고요? 네, 교환이 성립해요. 자, 교환이 성립하면 뭐가 된다고? 곱셈 정리가 성립합니다. 인수분해 공식 다 된다고. 선생님 왜 이걸 지금 기억하고 써먹으라 하냐면, 요거 봐봐봐. 이게 딱 보자마자 뭐가 생각이 나니? 세제곱의 합, 곱셈 정리 쓰고 싶잖아. 제발 썼으면 좋겠는데 백렬이라서 못 썼거든. 근데 이 AB에 대한 1차 결합 때문에 이 조건 하에서는 스페셜하다고, 얘가 특별하다고. 특별한 이 경우 두 개를 외우자고, 알겠지? 그래서 특별한 이 경우에 대해서는 교환법칙이 성립하니까 얘를 곧장 뭐라 적어도 된다고? 네, A 플러스 B의 세제곱 마이너스 3AB A 플러스 B 이렇게 해도 된다. 근거가 있는 거야, 알겠지? 요 상황 하에서는 교환 성립. 자, 그래서 얘는 지금 뭐예요? 단행열 2지. 그래서 2의 세제곱이 되는 거고, 2의 세제곱은 2잖아. 그래서 얘 무시. 그 다음 얘가 영행열이란 말이야. 맞지? 얘가 영행열이니까 얘가 뭐든 뭐 상관없이 0 되겠지? 영행열, 단행열 2가 됩니다. 이게 답이에요. 끝났어요. 되겠니? 자, 다음 14번인데 14번은 A의 N제곱 이렇게 돼 있죠. 자, 행렬의 테마가 뭐죠? 네, 거듭제곱이죠. 거듭제곱. 자, 거듭제곱은 어떻게 하시라고요? 그렇죠. 나열하시면 됩니다. 나열하면 되는데, 뭐 특별한 경우 있지. 아까 전에 삼각행렬 그런 경우에는 바로 써줘도 됩니다. 자, 지금 얘를 그냥 천리의 한 걸음부터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자, 1, 0, 마이너스 1, 1, 행열 계산한다. 자, 곱하면 0, 곱하면 마이너스 1. 자, 곱하면 0, 곱하면 0. 그 다음 여기는 곱하면 0, 0. 그 다음 여기는 마이너스 1, 0. 이렇게 됐지. 잠깐. 여기서 조금 주목해야 돼. 뭐를? 오른쪽 대각선이 지금 뭐예요? 1이 아니라 마이너스 1이거든.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묶어내면 뭐예요? 1, 0, 0, 1이지. 이게 바로 뭐지? 네, 단위행렬이거든. 자, 우리가 행렬의 거듭 제곱을 해나갈 때 무지성으로 계속 쓰는 거 아니지? 오메가도 마찬가지잖아. 오메가 제곱, 오메가 세제곱 하다가 쭉 하다가 오메가에 뭐가 나오면 1이 나오면은 뭐 6제곱 1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스탑을 하잖아. 더 이상 거듭 제곱 안 하기 위해서. 자, 오메가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면 얘도 맞죠? 스탑을 하잖아. 물론 1은 아니지만, 맞지? 왜냐면 이거 제곱하면 1이 되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야. 마이너스 2가 나왔잖아. 그러면 이걸 이제 세제곱 바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또, 오메가의 A의 세제곱은요,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A 제곱이 마이너스 2가 나왔잖아요. 요거. 맞니? 그러니까 얘를 양변을 마으면, 제곱하면은 뭐가 되겠니? 2가 되는데, 그치. A 4제곱은, 자, 플러스 2제곱은 2죠. 그러니까 여기 스탑하면 되는 거야. 되겠죠. 그래서 4로 나눠서 나머지 같은 수를 찾아주시면 규칙성이 나온다. 자, 지금 1번 같은 경우에는 정답이 뭐가 되겠죠? 그 최소 값을 원하지. 그러니까 4가 되면 되겠다 이거예요. 4도 되고 8도 되고 12도 되는데 최소 값이니까 그냥 4라고 답을 하면 돼. 자, 2번을 이제 볼까? A의 18제곱이죠. 그렇지. 이런 거 규칙을 찾는 거지. 지금 규칙 찾았단 말이야. 뭐? 4칸씩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4로 나눠서 나머지 같은 수 쓰면 돼요. 4, 4, 16. 그러니까 18제곱은 몇 제곱과 같죠? 나머지 2니까 A 제곱과 같아. A제곱은 뭐라고 지금 보다시피 여기 A제곱이 마이너스 2였다 알겠지? 마이너스 2 되겠니? 그래서 여기에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네, 마이너스 2
xy가 뭐예요? 1, 2 이렇게 되는 거죠. 됐니? 자, 그럼 여기는 실제로 그냥 계산하세요. 1, 0, 0, 1 xy가 되잖아요. 자, 이거 계산하면 행렬 하게 되면 여기 x, 그 다음에 여기는 y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의 x, y 되겠죠? 자, 얘가 되는 거고 얘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가 되겠죠? 자, 그래서 좌변 있잖아. 선생님 좌변을 지금 정리한 거거든. 좌변을 정리했더니 얘가 된 거야. 우변이 얘거든요. 이 둘이 뭐 해야 돼? 같아야 돼. 그래서 x가 뭐가 돼야 돼요?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고 y는 마이너스 2가 되어야 되는 거죠. 자, 이제 639번을 풀 텐데, 자, 얘도 행렬의 거듭제곱의 테마죠. A의 n제곱이 단행렬이라는 걸 찾아래. 자, 이런 거듭제곱 문제는 선생님 나열해서 푸는 게 원칙이라고 했죠. 자, 그리고 특별한 경우는 외우는데 두 번째 선생님 하나 이제 가르쳐 주려고. 자, 뭐냐면 케일리 해밀턴 정리라는 게 있습니다. 자, 실제로 이거는 뭐예요? 견적물에도 소개돼 있어, 알겠지? 지금 이제서야 소개를 할 뿐이야, 알겠지? 뭐 특별한 거 배우는 거 아니에요. 페이지 292페이지에 있는, 자, 요거를 설명한 다음에 이 문제를 좀 풀게, 알겠죠? 페이지 292페이지 가자. 자, 케일리 해밀턴 정리라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소개를 하자면 어떤 행렬 A가 있고 이 성분을 각각 A, B, C, D라고 하면은, 자, 항상 이래, 항상. 뭐냐면, A에 대한 2차 관계식이 항상 나온다는 건데요. 자, 어떤 행렬 A를 제곱하고, 자, 1차 개수는 뭐냐면은, 자, 이렇게 오른쪽 대각선이 있죠. 마이너스 A 플러스 D의 A, 그 다음 요렇게 AD 마이너스 BC, AD 마이너스 BC를 곱한 것에 단행렬을 곱하면, 얘네들 다 더하잖아. 항상 영행렬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케일리 해밀턴 정리고요. 자, 이거는 A에 대한 몇 차 관계식을 A의 그렇죠 2차식을 하나 지금 우리가 얻어낼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걸 통해서 뭐 한 거야? 3차, 4차, 5차 이렇게 해서 n차까지 그렇죠. 거듭제곱 규칙을 찾겠다 이거거든.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일단 얘를 외워야 돼요. 외워야 돼요. 자, A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D 그 다음 AD 마이너스 BC의 단행렬 2를 곱한 것이 영행렬이 된다. 그리고 이 밑에 있는 가정이 뭐예요? 이거 증명한 거야. 증명은 그냥 A, B, C 넣어서 계산한 거니까 선생님 지금 좀 생략할게. 자, 특강의 1번 이거 보입니까? 자, 행렬 A가 2, 1, 1, 3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자, 이런 2차식을 할 때 물어보죠. 자, 케일리 해밀턴 정리에 의하면 이것을 보고 바로 대답할 수 있어요. A제곱 마이너스 뭐? 자, 이렇게 대각선, 오른쪽 대각선 2 더하기 3의 A, 그 다음 플러스 AD, 이번에 곱하는 거야. 그 다음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1 곱하기 1의 단위행렬을 곱한 것이 영행렬이 됩니다. 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A제곱, 자, 마이너스 5A. 자, 여기는 6 빼기 1이니까 5이죠. 얘가 단위행렬이 돼요. 자, 얘를 실제로 있잖아. 얘를 제곱을 해서 한번 넣어봐. 그리고 얘를 진짜 5배를 해서 빼봐. 그리고 5배의 단위행렬을 더하면 실제로 영행렬이 돼. 항상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정답은 뭐냐? 내가 얘가 항상 참이란 걸 알거든. 근데 이걸 물어보네? 아, 그럼 얘가 물어보는 대상이니까 이것만 이항해서 뭐라고 하면 돼요? 네, 마이너스 5이라고 답을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639번을 지금, 자, 나열을 하지 않고 케일리 해밀턴 정리를 써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어떻게 하느냐? A의 제곱, 마이너스, 자, 오른쪽 대각선을 더하세요. 2 더하기 마이너스 1의 행렬 A. 그 다음 둘을 곱하세요. AD,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죠? 얘 단위 행렬 E가 영행렬입니다. 자, 숫자만 정리할게요. A제곱. 자, 이거 플러스 1이죠? 마이너스 A. 그 다음 여기는 뭐가 됩니까? 플러스 2가 영행렬이 되겠죠. 되겠니? 자, 그리고 이 식을 보고 뭐 생각나는 게 없어? 이거 생각 안 나면 안 되는데. 무슨 말이냐면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 이거 보고 뭐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이 둘을 보고. 아무 생각도 안 나면 안 돼. 뭐예요? 아, x 플러스 1을 양변에 곱하고 싶겠구나. 왜냐? 그러면은 x 세제곱 플러스 1이 0이 되는 거고. 그럼 x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 되잖아요. 우리 이건 오메가 할 때 많이 했잖아. 그래서 x 6제곱이 1이 되는 거잖아요. 얘는 6제곱 하면 1이 되는 거고.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자, 이거 부호 반대인 걸 곱하지 x 마이너스 1을 곱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곱하게 되면 x 세제곱 마이너스 1이 0인 거고. 그래서 x 세제곱은 1이 됐다. 이렇게 얘를 봤을 때 양변에 x 마이너스 1을 곱한다. 이런 거는 바로 훈련이 돼 있단 말이지.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자, 선생님, A하고 E는 뭐예요? 단위 행렬이라서 얘는 교환법칙 성립하거든. 그러니까 이런 곱셈 정리가 다 성립해. 알겠지? 그래서 여기다가 뭘 곱할 거라고? A, 자, 요거 부호 반대인 플러스 2를 여기다가 양변에 곱합니다. 됐니? 그러면 A 세제곱 플러스 2 세제곱인데 이 세제곱은 어차피 2죠. 따라서 A 세제곱은 마이너스 2가 돼요.
자, 그럼 이거 양변에 뭐 하게 되면, 네, 제곱을 하게 되면 A의 6제곱이고, 얘는 이제 플러스 2가 되겠죠. 2제곱인데, 그냥 2. 그래서, 자, 이거 단위행렬이 되게끔 하는 최소의 N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6인 거죠. 그래서 6, 뭐 12, 18, 6의 배수들은 다 단위행렬이 나와. 되겠지? 안타깝게도 이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라서 단위행렬이 아니거든. 그래서 답은 지금처럼, 네, 6이 돼야 됩니다. 자, 선생님 지금 이렇게 켈리 해밀턴 정리로 풀었거든요. 켈리 해밀턴 정리는 지금처럼 언제? 네, 거듭제곱 같은 거 계산할 때 굉장히 유리합니다. 유리할 때가 꽤 많아요. 알겠죠? 그래서 성분이 먼저 주어져 있잖아. 그때는 켈리 해밀턴 정리를 써서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알겠니? 자, 641번 볼게요. 얘도 행렬의 거듭제곱을 물어보는 거죠. 제곱, 세제곱, 네제곱 해서 120제곱까지의 모든 성분의 합을 구하래. 자, 얘도 분명히 뭐 규칙성이 있을 것 같아. 그리고 1학년 때 배웠던 뭐 오메가 그런 반복되는 규칙성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얘를 일단은 거듭제곱을 해야 되는데 이때 뭘 써서? 그렇죠. 켈리 해밀턴 정리를 써서 해볼까? 그러면 자, A라는 것이 앞에 실수배가 있으니까 자,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3, 2분의 1, 2분의 1. 자, 이렇게 한 다음 자, A제곱 마이너스 자, 얘들을 더하세요. 뭐죠? 1이죠. 1. 그 다음 얘들을 곱하고 4분의 1 빼기 얘들을 곱한 거 마이너스 4분의 3이지 요게 단위행렬 1을 한 것과 더하면 0이 된다 이거죠. A제곱 빼기 A 이거는 1이죠. 계산했더니 플러스 2가 영행렬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누가 시키지 않더라도 뭘? 그렇죠. A 플러스 2 얘의 부호 반대인 거 맞지? 이거를 양변에 곱합니다. 똑같이.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네, 여기는 A 세제곱 플러스 2가 영행렬이 되는 거고 A 세제곱은 마이너스 2가 되니까 A의 6제곱이 2가 되는 거죠. 되겠니? 자,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자, 여기를 봅시다. 자, 이거를 6제곱에서 2가 됐잖아. 그러면 이제 한 사이클, 한 주기까지 뭐 하라 치라고 얘를 쭉 적어주세요. 오메가에서 많이 했다. A 5제곱, A 6제곱. 자, 근데 얘는 뭐지? 이미 1이고요. 자, 얘는 뭐예요? A 세제곱은 마이너스 2죠. 자, 1이라고 잘못 적었는데 2고 이거 마이너스 2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합니다. 뭐냐면 얘가 A고 얘가 A 제곱이래. 그러면 A 4제곱은 뭐라 적을 수 있죠? 요것의 관계에 따르면은 A 4제곱은 마이너스 A죠.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세제곱 A 1제곱인데 얘가 마이너스 2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2A인데요. 그냥 뭐예요? 마이너스 A가 된다고. 즉 세제곱이 마이너스 2니까 즉 우리가 수에서는 마이너스 1 같은 거거든.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A가 돼버린 거예요. 얘는 뭐예요? A 5제곱은 똑같은 방법으로 A 세제곱에 A 제곱인데 얘가 마이너스 2라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마이너스 A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A 제곱이에요. 자, 이거 생각해보면 어떻습니까? 얘랑 얘랑 어때? 사라지죠. 얘랑 얘랑 3칸 건너뛰면서 마이너스 2니까 당연히 사라집니다. 되겠니? 그래서 얘는 보다시피 몇 개, 연속한 6개를 더하면 그냥 뭐가 되는 거예요? 영행렬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가 지금 6개씩 묶으면 정확하게 몇 묶음이 나오겠니? 자, A7, A8, A9, A10, A11, A12까지 또 이렇게 하면은 또 0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한 게 몇 묶음? 120이니까 6의 배수네요. 20묶음 있는 거지. 자, 이놈을, 그렇죠? 20배 하면 되는 거지. 이 전체 값은. 근데 얘가 지금 뭐였지? 0이란 말이지. 맞지? 그래서 0에다가 20배 해봐야 어차피 뭐죠? 0이란 말이죠. 되겠지? 그래서 모든 성분의 합은 0이 됩니다. 자, 이제 연습문제 649번을 좀 볼 건데 이걸 왜 하냐면 우리가 행렬의 곱이 굉장히 너희가 생각하기에 좀 이상하게 정의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잖아. 근데 실제로 이렇게 실생활에서 보면 행렬의 곱이 우리가 이렇게 같은 행열 해서 같은 거 곱하고도 하고 곱하고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 그 계산이 굉장히 타당하다는 것을 이 문제를 통해서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 여기 보면 자, P 문구점, Q 문구점에서 노트하고 펜을 파는데 지금처럼 노트하고 펜의 가격이 800원, 500원, Q는 700원, 600원이래요. 그리고 A하고 B라는 사람이 자, 노트를 A는 3권, 펜을 2권, 2개, 3개 이렇게 살 거고 B는 노트를 5권, 펜을 5개 사고 싶어요. 그러면 A가 P라는 문구점에서 노트와 펜을 살 수도 있고 A가 Q라는 문구점에서 노트와 펜을 살 수도 있잖아. 그때의 가격의 총합이 각각 또 나오겠죠. 또 마찬가지로 B라는 학생이 P라는 문구점에서 노트 펜을 살 때 그리고 Q라는 문구점에서 노트와 펜을 살 때 이렇게 또 2가지가 나오겠죠. 그래서 총 4가지 경우가 나올 것 같은데 이거를 행렬의 곱을 이용하면 조금 더
깔끔하게 그리고 편하게 계산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볼게요. 일단 우리가 곱하기를 할 때 앞에 이행, 이열, 행렬이죠. 그리고 뒤에 이행, 이열, 행렬이죠. 그러면 자, 이거 알고 있죠? 앞에 있는 것의 열과 뒤에 있는 것의 행이 같아야 이게 같아야 정의가 되죠. 그리고 그 결과는 2x2 행렬이 되는데 자, 여기서 형식적으로 있잖아. 이 개수가 같을 뿐만 아니라 이 의미까지 같아야지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선생님이 자, 이 행렬을 지금처럼 xy라고 했을 때 이렇게 xy를 곱할 수도 있고 어떻게 할 수도 있어요. 자, yx라고 할 수도 있겠죠. 자, y를 앞에 두고 x를 뒤에 두는 거야. 그럼 y를 앞에 두면 이렇게 되겠지. 자, 어떻게 되냐면 이거 있죠. 자, 노트 그리고 펜 그 다음 AB 이렇게 될 거고요. X는 요 뒤에 있는 거죠. 그래서 PQ 여기 보입니까? PQ 그 다음 여기는 노트 펜 이렇게 되겠지. 자, 이렇게 Y 그리고 X 이런 순서로 나왔을 때는요. 자, 앞에서 했던 것처럼 자, 곱했을 때는 앞에 행렬에 뭐? 그렇지, 열. 이 열과 뒤에 행렬에 뭐요? 행 되겠니? 앞에 것의 열과 뒤에 것의 행 되겠죠. 이 둘의 의미가 같아야 돼.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A인데 여기는 P고 여기는 B인데 여기는 Q잖아. 이거는 같지 않거든. 근데 만약에 여기 XY 순서로 만약에 쓴다면 자, 여기가 X, 여기가 Y잖아요. 선생님 이거는 그대로 이용할게. 자, 그러면 이 XY 순서일 때는 보세요. 앞에 있는 행렬에 뭐 곱하기 했을 때 이 열 맞지? 노트펜이죠. 뒤에 있는 행렬에 뭐 행 보입니까? 이거 노트펜이죠. 자, 노트펜 정확하게 일치하지. 그러면 얘가 의미를 가진다고. 어떻게 의미를 가지냐면요. 자, 어떻게 곱하기를 합니까? 네, 일단 요건 지울게. 이게 같다는 것은 확인되고 우리가 행렬의 곱을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앞에 것에 행, 뒤에 것에 열 이렇게 한 다음에 곱하고도 하고 한단 말이야. 그럼 선생님이 그걸 한번 적어볼게. 여기다가 자, 800 곱하기 3 더하기 500 곱하기 3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다시 여기 800 곱하기 2 맞지? 800 곱하기 2 500 곱하기 5 되겠니? 자, 그 다음 여기는 700 곱하기 3 그 다음 600 곱하기 3 이렇게 되겠죠? 다시 700 곱하기 2 그 다음 600 곱하기 5가 돼요. 자, 이 결과도 중요하지만 봐봐. 여기 아까 행열해서 요거랑 같아지면 얘는 중간에 이제 사라진단 말이지. 없어져요. 같아지면 없어지거든. 그리고 남는 건 뭐다? 네, 2x2 얘가 남잖아요. 요 앞에. 자, 그러면 앞에는 이제 이 행이 남았는데 여기 PQ죠, PQ. PQ가 남았고 뒤에는 뭐가 남았어? 열이 남았죠, AB. 맞습니까? 그럼 이 계산 결과 앞에 것의 행 보입니까? PQ 여기가 남을 거고 뒤에는 뭐? 열, 뭐? AB 이렇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미가 뭐냐면은요. A라는 학생이 어디? P라는 문구점에서 샀을 때 금액이 총 금액이 나오는 거야. 맞잖아. P에서 하면은 노트 3권, 펜 3개 사니까 이거랑 곱하고 더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만약에 얘가 Q에서 하면은 700 곱하기 3, 600 곱하기 3. 맞지?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행 1열 성분은 곱의 행렬에서 Q에서 A가 물건 샀을 때의 총액이 나오는 거죠. 이해되겠니? 그 다음 다시 여기는 이렇게 곱하고 더 한 거잖아. 그 이해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게 딱딱 맞아 떨어지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행렬의 곱을 지금처럼 우리가 좀 번거롭지만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는 게 의미가 있다 이거 실생활에서 실제로. 되겠니? 그때 조심해야 될 건 자 이겁니다. 자, 행렬의 곱이 잘 정의되기 위해서는 이 성분의 개수가 같아야 되잖아. 근데 이제 의미까지 같아야지만 이 곱한 행렬이 다시 또 의미를 가진다고 이렇게. 되겠니? 자, 이해되겠죠? 얘들은 중간에 사라져고 남는 거는 PQ 여기 남고요. 여기는 뒤에 있는 열인 AB가 남다. 자, 그랬을 때 지금 이 문제는 뭐예요? A가 Q 문구점에서 노트와 펜을 구입한 가격을 구하래요. 그럼 A가 Q 문구점 이거잖아요. 되겠지? 그래서 얘는 X 곱하기 Y라는 행렬이죠. 이게 X, 얘가 XY니까 XY예요. YX는 안 돼. 아예 이게 말이 안 돼. 이게 안 같아서. 이놈의 몇행 몇열, 그렇죠? 이행 1열 성분이 되는 거죠. 자, 650번은 앞에서도 했던 유형인데 한 번 더 반복이 되어 있고 계산이 약간 앞에 거랑 다르게 좀 복잡하거든. 그래서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자, 이 유형은 어떻게? 자, 2차 정사각 행렬이 있는데 여기 이행 1열 행렬이 있지. 그렇지? 여기도 이행 1열 행렬이 곱해져 있어요. 그리고 구하고자 하는 것도 이행 1열 행렬이 2차 정사각 행렬이 곱해져 있으면 이 세 개가 이렇게 등장돼 있으면 자, 이 두 개로 나머지 하나를 표현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풀겠습니다. 항상 이렇게 풀 거예요. 자, EAB 라는 이행 1열 행렬 있지. 얘랑
A, 2B 이 행렬이랑 그 다음에 2A, 3B라는 행렬이 있죠. 자, 이 둘을 적당히 실수배해서 더하면 이 항이 나옵니다. 이 행렬이 나옵니다. 즉 1차 결합이라고 부르거든. 실수배해서 더해서 같아지는. 그래서 자, 이러한 PQ를 우리가 뭐하자 찾자. 자, 앞에 문제에서는 어떻다고? 얘 둘이 굉장히 간단해서 눈으로 봐도 얘가 뭐 1, 1이네. 이거 2A와 A 더하면 이게 바로 나오네. 뭐 이런 식이었어. 앞에는. 뭐 2, 1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같은 경우에 이게 눈에 안 보이죠. 예를 들어서 얘가 2A가 되려면 이게 1, 1이면 안 되잖아. 왜? 3A 더하기 2A는 3A잖아. 안 되니까 얘가 0이 돼야 되나? 0이 되면 또 안 되는데. 왜냐면 여기가 둘을 더하면 3B가 안 되잖아요. 0이 되면은. 맞지? 그러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계산을 한번 해줘야 되거든? 그 계산을 해볼게. 자, 얘는 이 둘을 곱해서 적으면 2AP죠. 그렇죠? 2PA. 그 다음 여기는 PB. 여기는요. 자, 여기는 QA. 맞습니까? 그 다음에 2QB. 되겠니? 자, 이거를 실수배를 지금 넣은 거야. 넣고. 자, 행렬이 덧셈이잖아요. 이거 잘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 둘을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2PA 더하기 QA. 얘도 PB 더하기 2QB. 맞니? 자, 이 행렬이 뭐랑 얘랑 같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잠깐 A를 묶어내서 이렇게 적을게요. 자, 여기도 B를 묶어내서 이렇게 적을게요. 자, 얘랑 얘랑이 같아. 같은 행렬이니까 각 성분이 같아야 되잖아. 이 둘이 같아야 돼요. 그럼 이 앞에 A는 이제 공통 묶여 있으니까 이 앞에 있는 숫자 있죠? 2P 더하기 Q랑 2랑 같아야 돼. 되겠지? 그래서 2P 더하기 Q랑 2랑 같다. 두 번째, P 더하기 2Q랑 3이랑 같아야 돼요. P 더하기 2Q랑 3이랑 같아야 됩니다. 그럼 이 둘을 연립을 해서 우리가 PQ를 찾아내면 되겠죠. 자, 여기다가 뭐 할까? 마이너스 2배에서 변변을 더하면은 되겠네. 자, 그럼 뭐가 됩니까? P 마이너스 2P 없어지고 Q, 자, 마이너스 4Q니까 마이너스 3Q가 되겠지? 자, 이거 마이너스 6이죠. 그래서 더하면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4가 되겠네. 그래서 Q는 3분의 4가 됩니다. 자, Q가 3분의 4야. 여기 집어넣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2P 더하기 3분의 4가 2가 되는 거기 때문에 P는 뭐가 돼야 되죠? 넘기면 3분의 2, 그리고 2로 나누면 3분의 1이 돼야 되겠지. 되겠니? 그래서 P가 3분의 1, Q가 3분의 4가 나왔어요. 자, 이상한 거 아닙니다. 자, 항상 요 1차 결합, 즉 실수배 합으로 표현되는데 이 실수를 구체적으로 3분의 1 그리고 3분의 4라고 찾아낸 겁니다. 되겠니? 여기 집어넣었다. 그리고 여기는 지울게. 자, 이제 뭐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양변에 A라는 행렬을 곱하면 돼. 자, 결합법칙 성립하니까 이건 순서 바로 적을게. 원래는 A 3분의 1, 2AB 이렇게 해야 되지만 요 둘을 순서를 바꾸겠다고요. 그래서 3분의 1에 A, 2AB. 그 다음 여기도 곱하면 3분의 4에 A, A, 2B 되겠니? 여기는 A에 2A, 3B 되겠습니까? 자, 이거 보이죠? 이거 전체 덩어리, 이 덩어리. 자, 3, 15 되겠지? 자, 그 다음 여기도 이 덩어리 전체 나와야지. 맞니? 그러니까 3, 마이너스 3. 3분의 4. 그 다음 여기 3분의 1. 되겠습니까? 자, 실수배 먼저 해서 넣을까요? 여기 얼마죠? 1, 5가 되는 거고요. 여기는 넣으면은 3분의 4니까 4, 마이너스 4가 되겠죠. 자, 이 둘 더하면, 자, 1 더하기 4에서 5가 될 거고요. 5 빼기 4에서 1이 되겠죠. 자, 그래서 1, 5가 이 좌변에 나오는 행렬인데 얘랑 같아야 돼. 맞지? 그러니까 답이 뭐예요? 그냥 이것의 계산 결과는 얘가 됩니다. 자, 다음 653번인데 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뭐 지수법칙 성립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B의 제곱을 A제곱, B제곱 이렇게 적을 수가 없다라고요. 맞지? 교환법칙이 성립한다는 이런 보장이 없으면.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풀어야 되겠느냐라고 해서 연습을 한번 해보려고요. 자, 지금 같은 경우에 봐봐. 하필이면 AB랑 2BA랑 같대요. 그치? 그럼 이걸 일단 사용해야 되는가 봐. 그런데 A 4제곱, B 4제곱이 K의 AB의 전체 4제곱이래.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까? 자, 일단 여기 보입니까? 자, 우변에서 시작해서 좌변으로 가도 되고, 좌변에서 시작해서 우변으로 가도 되는데, 일단 이거 보이죠? AB의 4제곱은, 자,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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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 보입니까? 자, AB의 4제곱은 이렇게 적어줘야 돼요. 왜냐면, 교환법칙 성립하지 않으니까. 되겠니? 그런 다음, 얘가 A 4제곱, B 4제곱인데, 자, A 4제곱은 어떻게 적는 거지? 얘는 그냥 AA. 맞지? 이거인 거고, B 4제곱은요, BB. 맞니? 그래서 좌변, 우변을 지금 일단 여기 정리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적어야 됩니다.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자, 그리고 굉장히 또 중요했던 게, 교환은 성립하지 않지만 결합은 성립하잖아요. 맞지? 그러니까 이 가로를 뭐 해도 되는 거야? 다 없애도 되는 거야. 결합은 성립하니까.
되겠니? 자, 이제 요걸 사용해야 됩니다. 자, AB라는 애가 BA로 바뀌면은 앞에 2가 튀어나오네요. 자, 그럼 여기 보입니까? 자, 여기 지금 왼쪽에 얘랑 같아지기 위해서는 왼쪽에 A가 하나 있고, 맞지? 오른쪽에 이미 B가 있는 상태거든. 근데 이 사이가 지금 달라, 완전히. 맞죠? 이걸 좀 정리를 해줘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선생님 이렇게 할게. 여기 BA 이렇게 끊기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이 BA를 어떻게 할까요? BA를 바꿀 거야. 그럼 BA를 AB로 바꾸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2분의 1 AB가 되는 거죠. 맞니? 그래서 얘를 갖다가 어떻게? 2분의 1 AB. 얘도 뭐예요? 2분의 1 AB. 얘도 뭐예요? 2분의 1 AB.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바꾸게 되면 실수 2분의 1은 그냥 순서를 앞으로 빼내야 되죠. 결합법 성립하니까. 그래서 얘네들 다 빼낼게요. 그러면 8분의 K가 되고요. 맞니? 그 다음 이제 남은 거 볼게요. A, B, B 이렇게 되겠죠. 예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적은 거예요. 자, 어때요? 아까랑 차이점은 자, 여기 A 같아서 좋았는데 이 다음 숫자가 A가 아니었잖아. 근데 이제 이렇게 변형하고 나니까 얘도 A고 얘도 A단 말이야. 근데 이제 얘가 B가 됐죠. A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거를 순서를 바꾸면서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A를 계속 왼쪽으로 지금 옮기고 있는 거예요. 맞니? 왼쪽으로 옮길 때마다 완전히 같지 않기 때문에 지금 2분의 1이 붙는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보입니까? 이제 여기 BA 맞니? 얘 둘을 또 뭐 할까? 예, 뒤집을게요. 뒤집으면 2분의 1 AB. 자, 2분의 1 AB가 되겠죠. 되겠니? 나머지는 또 이제 그대로 있겠지. 그러면 얘네들만 앞으로 또 숫자 뽑아내면 뭐가 됩니까? 48, 32분의 K가 될 거고, 자, A. 자, 여기 이제 뭐가 되는 거죠? AB, B 이렇게 되겠지. 선생님 이렇게 좀 생략을 해서 적어도 이해되겠죠? 뭐냐면 A, B 이렇게 적은 거예요. A, B 되겠니? 자, 이제 세 번째까지 A가 왔어요. 아까는 두 번째까지밖에 안 왔는데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바꾸면 돼. 여기 보이지? 얘를 바꿔줍시다. 어떻게? 2분의 1 AB로 맞습니까? 그러면 자, 얘랑 곱해서 어떻게 됩니까? 네, 64분의 K가 되는 거고 A가 되는 거고 여기 2분의 1은 앞으로 빼내서 64로 만들었죠 이미. 그러니까 여기 있는 AB가 이제 들어가게 되겠지. 그 다음에 B 선생님 여기 옮겨 적을 때 잘못 옮겨 적었네. 여기 B가 하나 남아있는데 여기 B를 하나 안 적었다. 자, 요거는 그러니까 요것만 수정하면 다 맞아. 알겠지? 그래서 여기 하나 적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하나 적어 줘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A, B 해서 자, 우리가 원하는 좌변과 우변이 같아지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실수가 뭐가 되어야지만 64가 되어야지만 좌우변이 같아지겠지. 그래서 K 값은 얼마다? 64다. 이렇게 답을 해주시면 돼요. 자, 실제로 얘는 봐봐봐. 어떤 느낌이냐면 이게 교환을 하나 할 때마다 뭐가 완전히 같지는 않고 2분의 1이 튀어나오는 거야. 되겠니? 그래서 여기서 지금 교환을 3번 했단 말이지. 3번 했어요, 교환을. 그러니까 요거를 이렇게 바꾸면서 교환을 3번 하니까 2분의 1이 3번 튀어나온 거예요, 지금. 되겠니? 자, 그래서 8분의 1에 이렇게 된 거고요. 다시 여기서 교환을 몇 번 해야 돼? 2번 또 해줘야 되잖아. 맞지? 그러니까 2번 해줘야 되니까 다시 또 4분의 1이 튀어나온 겁니다. 그래서 8분의 1과 4분의 1 곱해서 32분의 1 이렇게 적어 주신 거고요. 그러면 이제 남은 걸 적어 봤더니 뭐예요? 이제 한 번만 교환을 하면 되는 거거든. 맞죠? 그래서 한 번 더 교환을 해서 역시 남아있는 2분의 1하고 얘랑 얘를 곱해서 64분의 K 이렇게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는 교환이 완료가 되겠구나. 즉, 교환했던 횟수가 몇 번인 거야, 여기? 3번, 2번, 1번 해서 총 6번을 해줘야 되는 거야, 6번. 그러한 맥락에 있는 문제거든요. 자, 하여튼, 요거는 K가 64다.